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혼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혼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쓰는 해방촌 비혼세입니다. 비혼입니다. 오늘은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바이브레이터의 나라 누가 소개할 것인가 이분밖에 없다 이런 생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또 제 맞은편에 뒤에 든든하게 담비 여름이를 백으로 두고 앉아 계시는 혜영 언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와, 너무 영광이네요. 그러니까 네, 오늘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기대가 많이 되는 가운데 자기소개가 이번에는 책이랑 좀 연결이 될 것 같아서 네.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혼세 친구이자 피우다라는 성생활 용품점을 운영하고 있는 강혜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혜영 언니의 프로필을 얘기하자면 비욘세의 두꺼운 책 리뷰 전문 게스트. 나한테 왜 이래? 지금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바이브레이터의 나라가 504페이지인데 네. 이전에 완경선언도 거의 500페이지, 포에버 도구도 거의 백과사전. 포에버 도구는 정말. 근데 문제는 누구보다 네. 그 책을 다 너무 좋아하셨고 네. 이번 책 같은 경우에는 언니한테 먼저 언니 이런 게 소개를 해달라고 이렇게 들어왔고 되게 좋은 것 같아서 나도 소개를 하기로 수락을 했는데 이걸 소개해 줄 수 있어? 그랬더니 읽고 있다. 이미 보고 있던 책. 이미 보고 있다라고 네. 얘기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다음에 언제 왔지? 놀러 왔더니 떡하니 진짜 거실 테이블에 있어서 네. 분량은 네. 너무 고통스럽지만 내용은 너무너무 좋다고 맞아요. 구구절절 얘기하는 책들을 전문적으로 리뷰하고 계십니다. 사실 리뷰를 할 거는 없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농담으로 이거 울면서 읽어야 되는 두께라고 하지만 네. 정작 이제 우는 이유는 감동이 너무 커서 맞아. 이번 책은 진짜 앞으로 그 오늘 방송에서 계속 책 이야기를 하겠지만 네. 그냥 진짜 그냥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혼자 감동의 도가니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너무 감사하게 읽은 네. 책이기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는 굉장히 뭐랄까 이게 나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까? 왜냐면 바이브레이터의 나라를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네. 여기에서 붙인 부제가 그거예요. 페미니스트 섹스토이 샵은 쾌락 산업을 어떻게 바꿨는가에 대한 얘기들인데 그냥 굉장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거의 뭐 1960년대, 70년대 뭐 이때로 거슬러 진짜. 내려가서 페미니스트 사업자분들이 네. 섹스토이 샵을 어떻게 운영을 하게 됐고 그 어떤 사명을 가지고 하게 됐고 이게 실제로 페미니즘이랑 어떤 연관이 있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결국은 우리가 뭐랄까 여성들이 당사자가 해야 하는 일을 해나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기도 하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와닿는 게 많아서 중간중간에 그리고 아무래도 야한 얘기 많다 보니까 재미있으니까 맞아요. 야한 얘기 저희가 차근차근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책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랍에 있는 바이브레이터를 꺼내게 되는. 네, 정신을 차리면 또 주섬주섬 그렇죠. 워낙에 그 분량이 좀 있다 보니까 며칠에 걸쳐서 읽었는데 네. 몇 번 하게 되더라고요. 시작부터 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그렇지 하다가 자기 전에 그냥 자기 아쉬운데 라고 괜히 하면서. 괜히 허전해서 비슷했는데요. 이 얘기는 또 몰랐네. 네. 왜냐면 저희 출판사에서 주신 보도자료의 첫 줄이 마음껏 섹스 얘기를 해보자. 아니 근데 너무 그러면 성공한 거 아니에요? 잠자고 있던 서랍의 바이브레이터를 깨우는 책이라니. 그러니까요. 그리고 너무 뭔가 훌륭하다. 이 책에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구입해서 내가 집에 바이브레이터 하나는 가지고 있다 네. 이런 심플한 생각만 가지고 있겠지만은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면 맞아요. 나중에 저희가 설명하는 중에 나오겠지만 누군가가 미국의 어떤 그 레즈비언 사업자분께서 주방에서 딜도를 만들었던 이야기가 또 들어있단 말이에요. 주방에서 딜도를 만들고 네. 집에서 포장을 해가지고 가끔 이제 손님들한테 고양이 털이 들어있다.
죄송해요. 너무 크게 웃었는데 너무 와닿아가지고 이런 얘기들도 들어있기 네. 때문에 그런 역사를 알고 나면 정말 이 딜도가 내 방에 오기까지 얼마나 진짜. 많은 과정이 엄청난 서사를 가진 딜도인 거죠. 있었나 딜도가. 이런 얘기들도 다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차근차근 해볼 텐데 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비욘세의 공개방송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드디어 한다. 드디어. 네. 제가 정말 몇 년 만이야. 악몽을 꿀 정도로 너무 한다고 했다가 취소했다가 한다고 했다가 취소했다가 물론 제가 자의로 그런 건 아니지만 맞아요. 그게 너무 많았다가 드디어 하게 돼가지고 하게 됐다는 얘기를 빨리 알려드리고 싶어서 저번 방송 때도 얘기는 했는데 또 티켓팅 그 계약이나 이런 게 다 안 끝났다 보니까 나중에 판매처가 공개가 될 테니까 그때까지 혼자 살고 계셔보세요라는 광고를 저번 주에 그게 뭐야? 넣었었어요. 그랬다가 드디어 여러 가지가 확정이 돼서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요. 너무 잘 됐어요. 네. 나중에 중간에 저희가 광고 삽입으로 한 번 더 들려드리겠지만 12월 13일에 티켓팅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공개 방송 자체는 2023년 세상에 2020년에 원래 하기로 됐었는데 3년이나 지났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비욘세가 벌써 이제 공개 방송을 할 때쯤이면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4년차 팟캐스트가 되는데 공개 방송을 이제 한다. 진짜. 네. 2023년 1월 7일 토요일 오후 6시에 할 거고요. 서울 부가현 아트홀에서 206석 규모로. 와. 네, 지금 어이구 제가 와 이러니까 저희 강아지가 뒤에서 여름이가 미안해 여름아. 네. 여름이의 호응과 함께 206석 규모로 진행이 되고 어떻게 저렇게 마이크 쪽을 쳐다보면서 할 수가 있지? 빌런이야. 티켓팅이 드디어 결정이 돼가지고 그래 여름아 티켓팅을 이제 한단 말이야. 선예매 같은 경우에는 12월 12일에 네. 티켓팅이 될 텐데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려 3년 전에 2020년에 그 당시에 그 50석 규모로 하기로 했을 때 그때 그걸 뚫었던 분들 중에서 이번에 하는 것도 가고 싶다. 티켓 가격 조정도 당연히 있었고 네. 규모도 커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해서 사전 신청을 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제 그분들은 선예매권을 드리기로 원래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12월 12일에 하고 일반 예매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다수가 여기에 해당이 될 텐데 12월 13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인터파크에서 알람을 맞춰 놓으시면 인터파크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와 드디어. 근데 진짜 비욘세가 벌써 4년 된 것도 너무 놀랍고 그 첫 공개 방송을 시도했던 게 3년 전이라는 건 더더욱 놀랍고 그리고 제일 놀라운 건 그거 아니에요. 그게 무산된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었는데 그걸 아직까지 우리가 이러고 있다는 게 너무 진짜 진짜. 그때 막 그 코로나 때문에 진짜 고민하고 이러다가 미뤄진 게 이렇게 긴 시간까지 네. 가게 될 줄은 미처 몰랐죠. 근데 그래도 이렇게 첫 공개 방송을 네. 드디어 2023년에 하게 돼서 너무 좋네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아마 혜영 언니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이제 굿즈 팔고 있을 것이다. 많이 와주세요, 여러분. 또 파리피플한테는 또 파리를 맡겨야 돼서 평소에는 딜도 파리를 하지만 그날만큼은 제가 비욘세 굿즈 파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얘기를 너무너무 자세히 이제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은 대관하는 거나 뭐 여러 가지로 되게 어려움이 많고 이랬어서 서대문구에서 이제 당당하게 그럼요. 해주셔서 그것도 너무 좋고 그리고 휠체어 좌석도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공연장을 진짜 거의 막 반년 넘게 봤던 것 같은데 이번에 부가현 아트홀이 되게 좋은 게 보통 휠체어석을 말도 안 되는 사각지대 같은 데다가 해놓은 공연장도 되게 많은데 부가현 아트홀은 1층 제일 맨 앞에 센터에 너무 위치가 좋다. 되어 있어서 휠체어 자리도 이제 3석이 있어요. 3자리가 있고 양쪽이 이제 일반 좌석이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휠체어 좌석을 예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티켓 오픈이랑 상관없이 BEHONSES@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한 사람당 2자리까지 예매가 가능한데 그게 휠체어석만 예매가 가능한 게 아니라 휠체어 비이용자 친구랑 나는 동반해서 같이 연석으로 앉고 싶다라고 하면 휠체어 자리 3개 양쪽이 이제 일반석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연석으로 예매가 가능하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 좋네요. 네, 그래서 뭐 성함이랑
그다음에 전화번호 해가지고 뭐 몇 석 원하는지, 그리고 둘 다 휠체어석을 원하시는지 아니면은 일반석이랑 휠체어석이 아닌 자리랑 같이 연결된 자리를 원하시는지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보자마자 바로 네. 네, 연락드리도록 할 거고요. 제가 직접 뭐 누구 시키겠어요? 다 하는 거지. 네, 연락드릴 거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전 예매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일반 예매 전에이제 사전 예매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한 사람당 2자리까지는 예매가 가능할 것 같아서 이거는 지금 들으시면서 바로 연락을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제 같이 보면서 이렇게 했는데 공연장도 너무너무 마음에 네. 들고, 예, 티켓 판매도 제가 뭐 거의 일주일에 2번씩 접속하고 있는 네. 대구 티켓 끊는 인터파크에서 하게 돼요. 아, 근데 진짜 네. 대단한 것 같아요. 옆에서 막 준비를 하는 걸 보는데 정말 특히 그 행사장을 네. 많이 알아봤잖아요. 아, 진짜 너무 옆에서 고생한 걸 알아서 네.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뼈대가 많이 잡히고 이제 하기만 하면 된다. 하기만 된다. 그리고 굿즈 판매를 언니한테 맡겼지만은 하나도 만들지 않았어요. 아, 이게 뭐야. 그 자리에 누구를 앉힐까는 있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딜도 그럼. 팔게 생겨서 안 돼. 큰일 나. 잡혀가. 다시는 공연을 못할 수 있어. 잡혀가. 블랙리스트. 쟤네 절대 부르지 마라. 이름부터 이상했다. 비욘세. 내가 의심쩍었다 여기가. 그래서 그거를 지금 만들려고 계획은 다 이제 하고 있고요. 이것들도 비욘세 인스타그램이랑 트위터에 지금 차례차례 공지가 다 올라가고 있어요. 선예매 관련한 공지도 이제 올라갔고 하나씩 올라가고 있으니까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게스트는 캥 작가님 그리고 짐송님 이렇게 나오실 거라서 엄청난 시너지가. 네, 굉장히 좀 재밌을 것 같다. 그래서 다들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리고 또 공개 방송에 이제 그 일해주기로 한 친구들 아직 픽스를 못 했는데 지금 이제 물망에 오른 친구들이 한 번쯤은 다 나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괜히 뭔가 안내를 하는 척 물어보신 다음에 누군지 맞춰보시는 재미 친구들 라인업이 또 있지 않겠나. 어디에 무슨 숨은 그림 찾기 어디에 누가 네. 있다. 이 포지션에 네. 몇 회에 나온 누가 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뭐 자리 안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물어보셨을 때 질문을 한 다음에 눈을 감아 보세요. 목소리를 들어보시고. 나도 그거 판매하는 거 미리 공개하지 말걸. 아니 근데 누가 봐도 특히 셰리랑 같이 외국인이랑 서 있으면 그렇지. 저것은 누가 봐도 그렇죠. 혜원이다. 네. 티켓팅 이제 확인하고 현장에서 이제 티켓을 찾아가는 시기여서 이제 그거를 말씀을 드릴까 했다가 아유 언니한테 맡겼다가는 손님들이 입장을 못하는 수가 그러니까요. 있어요. 제가 저랑 얘기하느라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언니가 정말 좋은 사람이지만 우리 언니는 손이 느리니까 맞아. 나 인정. 카드 파는 것도 걱정이야. 카드 결제하는 거를 이제 손에 익은 분이라 이제 그거 위주로 시키기로 했고, 그리고 지금 그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아무래도 제가 대기 중일 때는 정원이를 챙겨서 중간중간 산책을 하고 할 텐데 무대에 올라갈 때는 정원이가 같이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기실 정원이 의전이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좀 경쟁률이 높았어요. 내가 원했던 포지션. 그렇죠. 그래서 후보에 뭐 혜영 언니도 있었고 뭐 셀럽맨님도 있었고 많은 후보가 있었는데 써니 셰프님이 아주 힘있게 내가 암 환자인데 못 이겨. 편한 거 시켜줘라 라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렇지. 써니 셰프님은 못 이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뭐 이길 수 없지 뭐. 난 내 포지션이 좋아. 그리고 또 워낙에 써니 셰프를 엄청 따르고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것도 집에서 중요하죠. 같이 잔 적도 많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다들 여러 가지 이제 업무 분장을 지금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미루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힘듭니다. 티켓팅을 오픈하는 것만으로 진이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며칠 동안 오늘을 위해서 책도 읽고. 네, 그렇죠. 혼세님 어제 진짜 하루 종일 책 읽는 것 같던데. 네, 이게 며칠 동안 읽어도 또 이 얘기는 좀 다시 봐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맞아요. 있어서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고, 그리고 아주 와. 중요한 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 공개 방송의 타이틀 스폰서 예. 글로벌 1위 음원 오디오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야, 진짜 너무 축하해요. 네, 잘 됐다. 네, 그래서 스포티파이가 굉장히 멋있게 이거는 뭐 하면서 제작 지원을 돈으로 물론 너무... 현물 협찬 스폰서분들 너무 감사합니다만 그래도 또 돈은 못 이기죠. 돈 못 이기죠. 어떻게 이겨? 돈 못 이기죠. 근데 그래도 네. 이렇게 스포티파이처럼 이렇게 큰 곳에서 그러니까요. 적극적으로 또 연락해서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진짜 특히나 이렇게 꼭 우리가 방구석에서
그죠. 항상 방송만 송출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네. 또 비욘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또 적극적인 협찬을 받아서 하는 공개 방송이 너무 기대가 되네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그 스포티파이도 여러 가지 이제 뭐 굿즈라든가 이런 것들도 선물도 준비하고 계시고 이래가지고 제작 지원 이외에도 되게 많이 감사드리고 스포티파이에서도 비욘세를 들으실 수 있고 문제는 올려야 되는 에피소드가 지금 150개. 가 있어가지고 할 수 일단 있다. 저번 주 것부터 순차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 올라오는 것들은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들으실 수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전부 다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까 어쨌든 스포티파이를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른 플랫폼으로 넘어가실 필요 없이 스포티파이에서 쭉쭉 들으실 수 있습니다. 좋다. 네. 그러면 최근 거는 이제 같이 올리고 네. 예전 거는 이제 순차적으로 그렇죠. 올리고 있고. 그래서 세상에 이런 방송일이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것부터 이제 올라가 있어요. 와. 네. 그리고 세상에 이런 방송일이 에피소드 얘기를 한 김에 그게 이제 뭐예요? 마포만두 작가님과 킹 작가님이 겪었던 그런 웃기는 방송국 에피소드 이런 게 있어요. 방송일 하면서 겪은 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해가지고 거의 토크박스를 했는데 그거를 들은 저희 방송 작가 친구가 나도 그런 게 되게 많다. 그래서 어떤 게 있냐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걸 얘기하다가 되게 여러 개를 얘기해가지고 당연히 너무 많잖아요. 저희도 이제 연차가 이제 그쵸. 10년이 막 훌쩍 넘어가다 보니까 근데 왠지 그 방송도 1편으로 안 끝나겠어. 안 끝나지. 근데 그런 얘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옛날에 이마 격파왕 뭐야 그 출연자 분이 계셨는데 그래서 그 이마로 수박을 격파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수박을 못 깨셔가지고 그래서 아니 이마 격파왕인데 왜 못 깨셨어? 그랬더니 이마가 빨개지고 이래서 중간에 막 중단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본인이 격파왕이라고 하셨는데 왜 못 깨셨냐 수박을 그랬더니 수박이 제철이 아니어서 너무 딱딱했다. 수박이 너무 단단해. 아니 뭐야 그게. 몰라. 그게 뭐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가지고 다음에 한번 2탄을 해야 되겠다. 재밌겠네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개 방송이랑 여러 가지 이제 준비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네. 저는 공개 방송 준비를 이겨내고 여러분은 티켓팅을 이겨내야 된다. 와. 아이, 모르겠습니다. 이게 나갈까? 다 나가겠죠. 네. 당연히 나갈 것이고 네. 그리고 너무 약간 설레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그 팟캐스트 듣다 보면은 상상하면서 듣게 되잖아요. 듣는 사람은 네. 어쨌든 녹음 현장이 안 보이니까 네. 그게 또 공개 방송의 되게 매력이기도 하고 또 아마 제 생각에는 짐송님은 그래도 대외적으로 이렇게 또 그쵸. 활동을 하시니까 아는 분들이 많을 텐데 캥 작가님 굉장히 많이들 보고 싶어하지 않을까. 그래서 캥 작가님이 자꾸 네. 공개 방송 준비한다고 막 여러 가지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마 캥 작가님은 뭘 막 쓰고 올라가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의 의리를 믿고 이제 올리지 않으실 거다. 스티커라도 네. 이렇게 스마일이라 붙여서 나중에 후기를 올리더라도 하실 거다라는 이제 믿음으로 용기를 이제 내서 나오시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와중에 캥거루 탈 같은 걸 막 이제 알아본 거야. 근데 캥거루가 뭔가 그런 배트맨 같은 가면 같이 간단한 건 없고 자꾸 옷까지 올인원으로 입어야 너무해. 탈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떡하지 했는데 킹 작가님 그걸 막 엄청 찾고 있는 거여서 언니 이거 이렇게 하지 말자. 그냥 그것도 고민했었구나. 네, 보안을 지켜주실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희끼리 지금 이걸 카톡을 좀 보내드리면은 약간 이런 내가 할로윈 이런 거 이제 저희 단톡방에 할로윈 마스크 막 이런 게 있는데 오 마이 갓. 너무 다 무서운 거예요. 캥거루 탈이. 그리고 약간 무서워. 이런 거는 약간 그런 되게 무섭게 실사 캥거루 같은 이런 탈이 있는데 약간 그런 뭐라 그래야지? 오늘 저희가 또 섹슈얼리티에 대한 얘기 하고 있습니다만 포르노 배우 같기도 하고 맞아. 보자마자 너무 이거 약간 야동 배우 아니 저 상태에서 진짜 있는 코스튬도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상체만 노출하면 그냥 너무 너무 하나 귀여운 게 없고 너무 그래가지고 저희가 요거는 믿음으로 그쵸. 믿음으로 가기로 했다. 티셔츠 같은 거를 하나 입어도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재밌는 문구 나의 프라이버시를 네. 지켜달라. 근데 뭐 한 가지 그냥 약간 스포처럼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공개 방송 때 준비하고 있는 굿즈 중에 네. 맥주잔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캥 작가님의 어떤 캐릭터와 함께 죽도로와를 지금 새길까 생각 중이에요. 다 같이 그걸 빨리 만드시라고요. 다 같이 건배를 하면서 죽도로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걸 준비하고 있어서 여러분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할 수 있다. 네, 그렇다면
슬로건에 걸맞게 마음껏 섹스 이야기를 해보자. 바이브레이터의 나라로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오늘 굉장히 이제 주제 자체가 네. 그런 어떤 분량이 걱정이 되는. 그러니까요. 지금 20분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벌써 지금 초반에만. 근데 이 책을 네. 아까 혼세님이 이제 잠깐 얘기를 하긴 했지만 예전에 네. 그냥 이제 제 파트너가 뭐 책을 읽고 있는데 계속 This is amazing 미국인인데 네. 계속 그 말을 반복하면서 읽어서 네. 무슨 책이냐고 물어봤을 때 이제 그 원서로 바이브레이터의 나라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네가 이거를 꼭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근데 이게 영어로 돼 있으니까 제가 또 영어 읽기가 너무 약해가지고 도저히 그리고 내용이 워낙에 상호명도 많이 맞아요.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엄두가 안 났었는데 네. 그게 이제 한국에서 이번에 번역이 돼서 나왔다는 걸 또 이제 알고 네. 제가 이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그냥 계속 그런 생각을 반복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여성 친화적인 섹스토이 샵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있지만 네. 그냥 여성 자영업자로서 아니면 여성으로서 진짜 다방면으로 여자들이 뭘 해도 이렇게 야무지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네. 일단은 지금 이 저자는 린 코멜라 네. 작가님인데 이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지금 현재 라스베가스에 있는 네바다 대학교에서 교차성 젠더 에스닉 연구학과의 젠더 비 섹슈얼리티 분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제학과 성인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연구하고 계시고 이거는 첫 단독 저작물로 쓰신 거고 2017년에 바이브레이터의 나라라고 이제 미국에서 네. 책이 처음으로 나온 건데 근데 이게 되게 놀라운 게 2017년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이거를 처음으로 인터뷰를 시작한 게 1998년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저희가 뭐 교수로 재직 중이면서 뭐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저자 소개에 나온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는 여기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베이브랜드라는 네. 섹스토이 샵에 실제로 이제 일을 하면서 네. 하기도 하고 또 인터뷰도 막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했던 거를 인터뷰를 시작한 거는 1990년대 말인데 이 이야기 전체는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1960년대, 70년대 네. 이때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게 2017년쯤에 나와가지고 네. 심지어 책 내용에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여기에서 제일 처음부터 얘기가 쭉 나오는 게 굿바이브레이션스라는 그 회원도 가봤다는 네. 네. 미국의 섹스토이 샵이 나오는데 그분 창업주분들이 이 책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별세하셨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와서 모두가 안타깝고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읽었는데 그 정도로 되게 오랫동안 공들여서 쓴 책이더라고요. 네. 그게 그러니까 저는 되게 흥미로웠던 게 아마 그냥 청취자들이 들었을 때 바이브레이터의 나라 뭐 바이브레이터 얘기하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미국에서 이제 지금은 이제 한국도 여성 친화적인 섹스토이 샵이 조금씩 생겨나고 여성들이 이제 섹스에 대한 그런 어떤 좀 편견이나 스스로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들을 조금 많이 바꾸고 이런 과정에 있긴 하지만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저희가 지금 겪었던 이런 과정들을 굉장히 많이 오랜 기간 겪었는데 이 책이 아까 훈세님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97년도에 쓰기 시작했지만 사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진짜 60년, 70년대부터 네. 지금 현재까지 그 미국에서 어떤 성산업이 여성이 주도하는 성산업이 어떻게 변화를 했고 그게 여성의 그 성생활을 얼마나 변화시켜 줬는지 네. 이런 것들이 그 책에서 정말 그 과정들이 생생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 내용들이 이거는 그냥 일반인들이 봐도 정말 흥미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소재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때 옛날의 고민들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도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 책 전반에 걸쳐서 나오는데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남성이 거의 주도를 네. 했고 페미니즘의 상극으로 여겨졌던 성산업의 중력장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담대한 여성들이라고 이제 이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저 비욘세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빠랑 차를 타고 가는데 저쪽 트럭에 성인용품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아빠한테 아빠 저 성인용품에선 뭘 파는 거야? 라고 그랬더니 아빠가 이렇게 잠시 이제 운전대를 잡은 채로 조금 정적이 있었다가 성인들이 쓰는 책상, 의자
진짜요? 그때 혼자님 몇 살 때였어요? 되게 어릴 때였어요. 너무 근데, 재밌다. 근데 이제 저도 근데 어릴 때인데 막 초등학교 때 이럴 때는 아니고 약간 저도 장난기 있게 물어본 거니까 책상, 의자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내가 근데 왜 성인용품이야? 굳이 성인용품으로 뭐라고 쓸 필요가 있어? 그랬더니 아빠가 큰 책상, 큰 의자, 성인들만 쓸 수 있는 성인들만 쓸 수 사이즈에. 사이즈에 그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너무 재밌는데요? 네, 실제로 이 산업 자체가 남자들이 네. 거의 다 주도를 했었고 그랬던 거를 여성들이 직접 본인들이 이제 침투해가지고 이걸 여자의 몸을 가진 이제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이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는 얘기들인데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은 사장님들이 거의 다 레즈비언이다. 거기에서 저는 또 탄식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저는 약간 의문점이 풀리게 됐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은 한국에서도 좀 여성 친화적인 섹스토이샵을 운영하는 여성 중에 이제 레즈비언 여성이 저 포함해 있는데 네. 이거는 어떤 좀 아이러니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책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저는 딱 시작하면서도 굉장히 좋았던 게 어떤 게 있냐면 여성들은 뭐 직장과 정치 영역에서 평등을 요구하더라도 섹스 이야기는 하지 않던 그 환경 네. 막 60년, 70년, 80년대 이럴 때 이제 여성에게 평등하게 대우해달라고 하지만 섹스 얘기는 빼는 환경 우리가 너무 성보수주의에 너무 오랫동안 빠져 있었으니까 네. 그런 환경에서 이 여자가 여성에게 당신은 성적 대상이 아니라 성적 주체다라는 메시지를 진짜 심어주는 그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맞아요, 보면 이 책이. 그래서 뭐 창업주들이 여성들한테 지속적으로 어떤 성적 주체가 되어야 되는 것에 관한 목소리를 심어주고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그 창업주 중 한 명이 네. 그 얘기 하잖아요. 뭐 딜도나 바이브레이터를 갖는다고 세상이 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그 행동 자체는 개인을 변화시킬 수 있다. 맞아요. 굉장히 그래서 저도 읽으면서 좀 더 피오드에서도 여성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좀 더 가시화하는 데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이게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그 섹스토이 제조업체 텐터스의 창업자 매티스 블랙이라는 분이 90년대 성인산업계 얘기를 하면서 내가 시작할 때는 진짜 남초 집단이었어요. 맞아요. 남자가 중요한 구매자고 판매자고 공급자고 점주였죠. 라고 하면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문장이 여자들이 남자 팔에 매달려 있을 수는 있어도 결정을 내리는 건 항상 남자였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성인용품 박람회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굿바이브레이션스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거의 약간 그 선구자. 모든 그 페미니스트 섹스토이 창업자분들의 어머니. 맞아, 진짜. 나 마찬가지. 피우다의 어머니. 이신 굿바이브레이션스의 상품 매입 담당자가 부스를 오갈 때 무시당하는 거를 목격했다고 그러면서 덩치 큰 남성들은 그 여성 직원과 말도 섞으려 들지 않더군요. 1년에 100만 달러를 훨씬 넘는 돈을 쓸 사람이 거기 있는데도요. 아마 300만 달러가 그 사람 예산이었을 텐데 아무도 그 여성 직원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그 산업에서는 남자가 거의 다 위주고 중간에 인상 깊었던 얘기 중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왜 이렇게 바이브레이터나 딜도의 질이 안 좋냐라고 했을 때 남자들이 와서 사가지고 호텔방으로 가기 때문이다. 네. 그 남자들이 와서 사와서 상대방 여자한테 이걸 한번 쓰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와서 다시 사러 오고 이런 식이다 보니까 구매자가 남성이니까 여자들 몸에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장기적으로 썼을 땐 어떤지 이런 걸 별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들어서 되게 와닿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맞아요. 그게 되게 뭔가 이제 저희가 이 책 읽으면서 그 처음에 피우다 이제 창업했을 때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나 이런 것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생각이 났었는데 이 책에서 소개가 되는 그 굿바이브레이션이라는 처음으로 이제 여성 사장님이 직접 운영하는 이 회사가 저희한테도 엄청 큰 어떤 시장 조사를 하러 나갔을 때 레퍼런스의 대상이었거든요. 저분들은 과연 어떻게 이거를 운영을 하느냐 했을 때 이게 되게 신기했던 게 실제로 이제 섹스토이 샵을
샵을 운영을 하지만 이분들이 단순하게 여성 친화적인 섹스토이 샵이라서 여성 친화적인 물건만 판매를 하는 곳이 아니라 어떤 상업적인 공간이잖아요. 어쨌든 네. 상업적인 이 매장에서 성교육도 이루어지고 성 역량 증진, 뭐 페미니즘에 관해서도 이야기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복합 문화 공간처럼 이곳들을 운영을 하면서 여성들 스스로가 자기들의 어떤 성적 이익을 위해서 내 몸을 더 탐구할 수 있고 어떤 그런 새로운 성적 즐거움과 만날 수 있게 장을 열어주는 맞아. 그런 과정들이 이분들한테 너무 중요한 어떤 사업 철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저도 약간 근데 이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그런 판매 이상의 어떤 철학을 담아서 운영을 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저 같은 경우는 운영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피우다를 운영하면서 내가 페미니스트가 된 것 같다.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여자들이 뭘 원할까? 여자들이 원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 네. 여자들에게 성적 정보를 제공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었다면 하다 보면 왜 우리가 이런 것도 몰라? 왜 여자들이 오르가즘을 한 번도 안 느껴봤대? 왜 아직도 너무 삽입을 통해서 오르가즘 못 느끼는 게 실패한 섹스라고 생각하지? 우리에게 클리토리스가 있는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걸 해결하는 지점에서 저희도 모르게 사람을 교육을 하게 되고 맞아.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을 더 자세히 설명하게 되고 하더라고요. 그게 약간 어떤 사명감처럼. 맞아. 근데 그런 얘기들을 보면서 이게 진짜 내가 어떤 여자들이 섹스 토이를 통해서 세상을 바꿨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자기 몸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지가 이분들한테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 60년, 70년, 80년대부터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미국에서는 어쨌든 굉장히 많은 사회 곳곳에 많은 계층의 여성들에게 조금 섹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내 성적 즐거움을 스스로 누릴 수 있는 이런 좀 문화를 장착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도 처음에 이 책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페미니스트 섹스토이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마 지금도 듣는 분들 중에서 저도 그런 감정을 느껴봤고 많은 분들이 섹스토이샵이랑 페미니즘이 결합할 수 있는가에 네.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실 텐데 저는 사실 지금 이 책을 번역해 주신 분이 조은혜 번역자님이 해주셨는데 저는 옴기니의 말을 진짜 여러 번 읽었거든요. 내용이 너무 좋아서. 근데 여기에서조차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섹슈얼리티를 자기가 드러낼 때 폭력의 예감을 느끼지 않을 이유는 굉장히 드물 거다. 그러면서 뭐 옷차림이나 뭐 미소 짓는 거, 심지어 무슨 뭐 감자탕을 덜어준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게 되게 많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자기 섹슈얼리티의 주인이었던 적이 없는 여성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성애자 시스젠더 남성을 제외한 모든 소수자의 성을 억압하고 규율해온 사회에서 권력의 역학과 위치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성적 욕망을 표출하고 추구하자는 말은 약자에 대한 또 다른 폭력을 예고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많은 여성이 차라리 성을 아예 거부하고 섹슈얼리티를 부정하자는 주장에 더 찬성과 공감을 표하는 현상도 이해할 만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하지만 결국 우리는 불가피한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이미 자신의 몸 그리고 섹슈얼리티와 불화하고 그것들을 자아에 통합시키지 못해서 괴로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그것을 계속 부정하라고 말해도 되는지 성애를 거부하고 회피하는 태도만으로 충분히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부정의 요구가 성적 지향이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똑같은 영향을 미치는지와 같은 질문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역자분이 얘기하신 게 되게 정확한 지점인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이 책에 대해서 처음에 설명을 듣자마자 느낄 어떤 감정 언젠가부터 너무 또 이게 또 다른 여성에 대한 또 부담이 또 된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잖아요. 예전에는 섹스를 하지 말라고 난리더니 맞아요. 지금은 이래야지 그놈의 쿨걸 서사랑 또 접목시켜서 그렇게 느끼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정확하게 그거에 대한 번역자로서의 의견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서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이 부분도.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이제 여성 친화적인 섹스토이 샵이 이렇게 해서 생겨났다 이런 고민이 아니라 굉장히 디테일한 고민들이 있죠. 막 딜도를 팔아도 되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딜도는 남성기와 유사한 딜도를 팔아도 되나? 그런 근데 이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와닿았던 게 제품 셀렉을 할 때 책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기는 해요.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편견을 가지지 않는 영업주가 그 창업을 해서 운영하는 자의 어떤 특정한 대상이나 특정한 성에 대해서 편견 없이 바라보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초반에 네. 막 진짜 70년대 때 이제 여성들에게 바이브레이터를 팔기 시작했던 네. 그 이브스 가든 네. 거기 대표는 실제로 보면은 본인 스스로의 어떤 내가 그래도 굉장히 뭐 소위 말해서 배운 사람이고 이런데 여성들에게 바이브레이터를 소개하는 거는 괜찮았지만 뭐 애널 토이를 버플러그라는 애널 토이가 네. 있는데 그거를 내 입으로 말하는 걸 꺼려하거나 약간 어떤 특정 영역에 대해서는 알을 깨지 못하는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게 또 서사가 있잖아요. 왜 네. 거기에서 우리가 알을 깨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그런 과정들이 거쳐져서 어쨌든 지금의 상황이 됐는데 저희도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처음에 피우다를 오픈을 했을 때는 너무 그 음경과 똑같이 생긴 딜도는 네. 피우다에 없었어요. 초반에. 네, 초반에 없었어요. 네. 그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게 어떤 음경의 형태와 비슷한 제품을 판매를 하는 그런 것들을 원하는 고객이 있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때 당시에 희한하게 음경하고 똑같이 생긴 제품들은 안전한 소재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찾는 분들은 분명히 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약간 PVC나 독성 소재로 나오는 게 꽤 많았거든요. 그때가 혜영 언니랑 she리 언니가 이제 딜도를 불에 꽃을 태우던 맞아요. 시절이죠. 네, 저희가 왜냐하면 실리콘은 그을러지긴 하는데 활활 타진 않거든요. 그래서 막 근데 또 이게 박스에 실리콘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거래처 이제 물건을 거래를 하면 네. 그래서 she리가 실리콘 딱 봐도 아니야. 이건 실리콘의 냄새가 아니야. 그래서 태우면 막 불에 태워보고 불타오르네. 너무 잘 타가지고 얼른 시크대에 막 이렇게 갖다가 붓고 그리고 막 네. she리가 딜도를 사서 유리병 안에 넣어가지고 몇 달 동안 햇빛에 놔두고 녹나 안 녹나 막 근데 그래서 저희가 약간 저희도 사업을 하면서 그런 고민들을 네. 되게 많이 했었어서 약간 그런 것들을 보면서 확실히 그 여성의 입장에서 아까 앞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당사자성을 띠고 네. 어떤 당사자성을 띠고 여성들이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섹스토이 산업에서 안전한 섹스토이가 빠르게 부각이 되고 그런 독성 소재 제품들은 점점 없어지고 네. 좀 더 여자들이 그냥 골라도 이게 안전한 소재일 거라는 걸 어느 정도 베이스에다 두고 이런 환경이 생겨난 것 같아서 나 정말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일을 한 분들이 아닌가. 그래서 그 아까 언니가 말했던 남성기 같이 생긴 딜도는 네네. 처음에 없었다. 그러면 언제 이런 걸 드러내야 되겠다. 처음부터 이제 어떤 소재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못 가져오고 제가 생각했을 때 피우다는 6년 이제 5년 반 정도 됐을까요? 그 전에는 이 좋은 물건을 찾는 능력이 아직까지 부족할 때였어요. 그때. 왜냐면은 자본이 없으니까 직접 수입은 못하고 한국 시장 안에서 도는 물건을 사야 되는데 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반에는 그런 제품을 찾는 데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었었고 그리고 약간 음경과 굉장히 음경을 똑같이 구현한 이런 섹스토이를 파는 거에 대해서는 그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이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손님들이 이런 걸 많이 물어봤어요. 뭐 제가 삽입 기구를 쓰고 싶은데 너무 음경과 비슷하게 생긴 걸 찾는 내 자신에 대해서 현타가 올 때가 있다. 아니면은 나는 레즈비언 커플인데 여자친구가 왜 이렇게 리얼하게 생긴 딜도를 원하는 거냐. 그럼 그거는 남자랑 섹스하고 싶은 걸 원하는 게 아니냐. 그 고민이 넷플릭스 필굿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고민들을 실제로 많이 했었는데 제가 너무 스스로 이렇게 많이 열려 있어서 그런지 저는 그냥 어떤 성적 호기심은 우리가 왜 뭐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판타지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데서 캐릭터를 만들어낼 때도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아래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지식 안에서 만들어내니까 사람의 형태와 이렇게 유사성을 띠는 캐릭터들이 많잖아요. 네. 판타지 캐릭터인데도. 근데 어떤 성적 판타지도 마찬가지로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서 그럼. 성적 판타지를 가지는 거기 때문에 남성과 섹스하고 싶다와 남성의 음경과 비슷하게 생긴 딜도를 삽입해보고 싶다 하는 거는 좀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이해관계에서 부딪히는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 내용이 좋았던 거는 워낙 많은 표본의 그 섹스토이샵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어떤 분들은 거기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네네. 어떻게 그걸 고민하고 뭐 어떤 분들은 아직도 답을 못 찾은 상태고 그리고 아까 언니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손님들은 헝기랑 비슷하게 생긴 딜도에 굉장히 네. 반발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들이 그냥 다 생생하게 들어있어요.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이 섹스토이 샵에 대한 얘기, 운영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랑 상관이 있을까라고 느끼겠지만 저는 되게 상관이 엄청 있다라고 느꼈던 게 아까 그런 그 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조차도 어떤 부분에서 보면은 고추 없이 못 사는 스스로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싫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뭐 이렇게 어차피 청취자분들이랑 우린 그런 사이니까 제가 너무 침실 서랍사정까지 얘기하게 되는데 저희가 딜도가 3개 있습니다. 하나는 그 딜도 처음 부자. 샀던 스파콤 딜도 처음 피우다에 샀던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제품은 원더러스트입니다. 정정. 그리고 심지어 그걸 외우고 있다니. 스바콩크 쓰고 싶어. 마치 친구들 얼굴을 보면 결혼한 친구들 중에서 친구들 얼굴 보면 위에 이렇게 축의금이 띵띵 뜬다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얘는 5만 원 냈고 쟤는 10만 원 냈지. 그게 이제 뜨는 친구도 있다 그랬는데 저희 혜영 언니는 제 머리 위로 딜도 리스트가 뜬다. 원더러스트. 그런 게 뜨고 있다. 원더러스트예요. 스바콤 아니에요. 네. 그거를 이제 처음에 샀고 그 다음에는 저희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사줬던 이제 그 잘로 디자이어인데 그 색깔 이름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 라벤더 색 되게 예쁜 잘로 디자이어. 하지만 제가 제일 선호하는 것은 고추랑 똑같이 생긴. 고추랑 똑같이 생긴 그 약간 유리처럼 이제 투명한 거에 반짝이가 들어있는 그걸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3만 원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제품. 맞아요. 네, 그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걸 3단계로 써보고 제가 느꼈거든요. 고추가 3단계? 최고다. 1, 2, 3를 다 써보고 아니 고추가 최고야. 내가 넣어본 게 최고야.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과연 이런 나의 욕망 누가 손가락질할 수 있는가? 근데 내가 좋지 않은데. 나 이 포인트가 너무 재밌는 게 네. 그게 제가 얼마 전에 그 제품을 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찍은 게 있었는데 그 영상 다시 리뷰를 하려고 보다 보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생긴 게 애매하다. 왜냐하면 굉장히 음경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색깔은 막 레인보우가 들어가 있고 그렇죠. 막 디자인이 되게 뭔가 하나만 하지 좀 약간 이런 느낌이 들고 뭔가 애매하고 근데 혼세님은 그거를 쓰고 약간 고추가 최고다 이런 최고야. 입장에서 근데 저는 판매하는 입장에서 역시 또 이게 말랑말랑한 실리콘의 장점이 있구나 약간 이게 뭐 고추 모양이고 이런 걸 떠나서 근데 약간 혼세님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 책에서는 그 딜도를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그런 음경과 유사한이라고 할게요. 음경과 유사한 딜도를 판매를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판매자에 대한 깊은 고민들 이런 것들은 이분들이 그런 고민을 하던 때는 80년대입니다, 여러분. 80년대이고 근데 혹시나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고민을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어쨌든 여성 친화적인 성산업을 하는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그 성적 즐거움을 누리는 데 있어가지고 혼자서 누리는 것과 파트너와 같이 누리는 것에서 가장 다른 영역은 얼마만큼의 합의와 소통과 막 이런 것들이잖아요. 안전한 건 당연히 기본적인 거고.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내 자신하고의 합의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거를 얼마나 받아들이고 얼마나 할 수 있고. 근데 누군가에게 내가 이런 행위를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아니고 내 호기심과 즐거움을 채울 수 있고 내 몸이 다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뭔가 좀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러워하거나 불편해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덜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그렇고 되게 많은 사장님들이 레즈비언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탄식을 하며 역시 여자 마음 하는 건 여자뿐이야 라고 또 생각을 하면서 되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책을 이제 읽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자들이 오르가즘을 주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오르가즘을 주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일 여성이 자신의 오르가즘을 주도할 수 있다면 자신의 삶을 주도할 역량 또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자신의 에로티시즘을 발견하는 방법이 자위고 이를 통해 성적으로 반응하는 방법과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을 배우게 된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네. 우리 우리 사회에서 자연이 흘러가는 대로 살면 성적으로 억제된 상태에 놓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진짜 와닿았던 게 뭐냐면 맞아. 저도 그 부분에 밑줄 쳐놨었어요. 흘러가는 대로 살면 남성들은 당연히 굉장히 자기가 어떤 네, 늘 맞아요. 성욕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자들은 자위를 한다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많이 해본 적이 없고 그쵸. 그리고 저는 남성과 섹스를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자위를 해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보면 왜 그걸 한 번도 안 해봤을까? 저 같은 경험을 하는 헤테로 여성 입장에서는 남자들이 일깨워주기 전까지는 내 안에 성욕이 있었던 걸 몰랐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래서 섹스도 배우고 연습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자위하는 여성은 자기 생식기를 좋아하는 방법과 섹스와 오르가즘을 즐기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이때부터 좀 독립적인 사람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헷갈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모든 사람들이 뭔가 자위를 많이 해야 되고 섹스를 좋아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랑 자기 섹스를 자기가 주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분명히 다른 얘기인데 너무 다른 이게 좀 영역이죠. 다르게 들릴 수 있을까 봐 저도 이제 얘기하면서 좀 걱정이 되는데 이분들은 이제 후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쵸. 누군가는 성욕이 없고 섹스를 평생 안 하고 살아도 되지만 그게 다 개인화된 경험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맞아요. 그걸 주도해야 된다면 내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오르가즘을 주도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 게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제가 헤테로 섹스를 할 때 남자들이 좋아?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정말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천장에서 쟁반이 떨어져야 된다고 많은 헤테로 여자들이 얘기하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한 질문인 거예요. 내가 상대방 남자랑 섹스를 하면서 한 번도 좋아? 이렇게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눈치를 봤지. 얘가 지금 이걸 좋아하나? 라고 눈치를 봤었지. 그러다 보니까 막 연기를 하고 다들 이런 소리를 내면은 되게 내가 좋아한다고 생각하겠지라고 자꾸 확신을 심어줘야 되고 그놈의 어떤 남자들의 길을 살려줘야 된다가 저는 헤테로 섹스를 할 때 침대 위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좋으면 내가 알아서 뭔가 네가 느낄 수 있는 사인을 줄 텐데 그 순간에 마저도 좋아라고 물어보는 게 지금 생각하면 되게 이상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릴 땐 그걸 몰랐다가 근데 저는 이 책 전반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게 뭐 헤테로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헤테로 시스젠더 여성 당사자 입장에서 느낄 때는 계속해서 뭐 연애를 하거나 혹은 연애하지 않는 상대와도 섹스는 하니까 그렇게 섹스를 했을 때 평소에 우리가 뭐 대화를 하거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는 페미니스트로서의 자아랑 대외 활동을 하는 자아를 좀 일치시킬 수 있어요. 우리끼리 술 먹으면서 얘기를 하다가도 어떤 내용이 내가 딱 덜컥거리는 부분이 있다. 얘랑 대화를 하다. 그러면 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거든요. 너 이걸 왜 이렇게 얘기해? 이걸 정말 이렇게 생각해? 라고 하고 둘의 관계에서도 나는 이걸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난 여기를 먼저 갈 거야. 나는 이런 걸 좋아해. 나는 이런 영화를 보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침대에서만 그게 작동하지 않는 일이 정말 많아요. 그래가지고 하다못해 그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그런 게 고민이다. 남성 애인이 그러니까 나는 헤테로 여성인데 남성 애인이 내 옷을 벗겨줄 때 내가 밑에 있는데 팬티를 벗겨주는데 엉덩이를 들어도 되나? 엉덩이를 들면 내가 너무 능동적인 어떤 너무 적극적으로 보여지는 거야. 그렇게 해도 되나? 그러니까 사실 그런 얘기들도 제가 연애상담 콘텐츠를 할 때도 되게 많이 예, 이야기가 되는 내용이고 그런 게 바깥에서의 자아랑 그리고 우리 둘이 1대1로 있었을 때의 자아는 내가 계속 페미니스트일 수 있는데
침대에서만큼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심지어 바깥에서 너무 내가 독립적인 여성이라는 것을 잘 수행하고 있는데 그게 침대에서는 수동적이어야 소위 말하는 쿨걸에 부합해서 그게 뭔가 여성들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최대한의 훈장인 것 같고 그런 분위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페미니즘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내가 늘 생각하던 그 자아의 괴리에서 항상 네. 느꼈던 불평등 같은 거 있잖아요. 불균형? 그거를 찾아가는 과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지금 근데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여러 다방면에서 좀 공감이 되기도 하고 혼세님이 왜 아까 전에 뭐 나도 생각해보니까는 자위를 하기 전에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하고 나서 자위를 시작했다고 예전에 저희 둘이서도 그런 얘기를 네. 하면서 제가 너는 자위 먼저 했어 섹스 먼저 했어 파트너랑 섹스 먼저 했어 이렇게 물어본 기억이 있어갖고 네. 그거를 얼마 전에 뭐 글을 쓰다가 제가 그 내용을 다시 쓴 적이 있었거든요. 혼자 그냥 뭘 쓰다가 근데 약간 혼세님과 비슷한 경험을 한국의 여성들이 되게 많이 하죠. 뭔가 내 몸에 대해서 먼저 알기 전에 나 스스로 내 몸에 대한 이해를 채 하기도 전에 타인과 네. 섹스를 먼저 하는데 심지어 타인과 하는 섹스에서 나도 그 사람도 내 몸에 대한 이해가 없어. 맞아. 그러면서 그 행위를 이렇게 먼저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 얘기를 듣고 책을 읽으면서 전반적으로 아, 우리는 섹스에 대해서 진짜 더 제가 좋아하는 그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게 이렇게 레즈비언 여성들이 그 여성 친화적인 섹스토이 산업에 좀 더 좀 많이 쉽게 뛰어들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진입장벽을 낮게 생각하는 이유 자체가 레즈비언이 섹스를 하는 방식 자체가 기존의 미디어나 우리가 자라면서 배웠던 섹스 방식을 버려야지만이 할 수 있는 섹스잖아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늘 셰리가 그런 농담을 하거든요. 뭐 남자들은 레즈비언들한테 오럴 섹스를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헤테로 남성들은 네. 그리고 이제 헤테로 여성들은 게이들한테 오럴 섹스를 배워야 된다. 여러분 모이세요. 늘 그러면 가장 잘 배울 수 있다. 늘 저희끼리 그런 농담을 좀 하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좀 이런 책을 통해서 아니면 이런 담론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여성 남성 성별 네. 상관없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섹스를 하는 상상력을 좀 달리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오르가즘도 대부분 남성이 먼저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마. 여성이 먼저 느낄 수 있는 뭔 짓을 하든 여성이 뭔 짓을 바이브레이터를 쓰든 손을 이용하든 혀를 이용하든 오늘 우리의 섹스에서는 여자가 먼저 컴한다. 약간 여자가 먼저 도달해야 된다. 이런 좀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러면 이제 똑같이 좋아라고 물어보더라도 아니 하면 이제 약간 그 빠꾸 그치? 맞아. 다시 내려가. 다시요. 다시 다운돼요. 아직 뭔가가 남아 있다. 이게 너무 그 다운데어 얘기도 또 우리가 안 할 수 아니 없죠. 여기서 이제 그 굿바이브레이션스라는 섹스토이 샵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그 큰 사업체가 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런 관련된 책을 내면서 출판사 이름이 다운데어 출판사. 한국어로 번역하자면은 밑에 거기. 거기 밑에 출판사. 이 사람들 진짜 대단해. 네.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가 없어. 근데 저는 아까 언니가 얘기하는 뭐 레즈비언 섹스랑 헤테로 섹스에서 겹치는 부분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때 예전에 언니랑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섹스하는데 필요한 어떤 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손톱 깎는 얘기가 나왔을 때 헤테로 월드에서 아무도 이 얘기 하지 않는다. 분명히 손가락으로 서로 애무를 해주는 게 있지만 여성의 질 안으로 손가락을 삽입해야 되니까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되고 손톱을 잘 잘라야 되고 이거에 대한 얘기는 정말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언니한테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맞아. 그래가지고 약간 이 책에서도 여성들은 약간 남성들은 좀 더티한 섹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불결한 섹슈얼리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성들은 살균된 버전으로 한다는 표현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살균된 버전.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언젠가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는 상황인 거죠. 되게
아마 많은 여성들이 그 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느껴요. 그리고 이 바이브레이터가 처음에 이제 시장에 나오고 이랬던 것도 굉장히 오래 전이긴 하고. 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여자들이 우리 더 이상 이렇게 우리의 그런 약간 섹슈얼리티가 좀 덜 중요한 취급받는 거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어떤 이런 움직임을 보여줬을 때 지금 이제 가져온 그런 결과도 재밌고, 그리고 이 책에서 왜 그 얘기 하잖아요. 질 오르가즘에 대한 어떤 반격이라고 해야 될까? 나는 질 오르가즘이 이렇게 네. 어떤 대단한 그런 논의가 있었던 건지 몰라가지고 저도 이거 너무 체크해놨거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고전적인 어떤 그 여성주의에 관한 어떤 고전적인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도 하고 있는 고민이기도 하거든요. 뭔가 그 약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제가 우머나이저를 써봤는데 뭐 세티스파이어 써봤는데 클리토리스 오르가즘은 이제 제가 잘 느끼는데 질 오르가즘은 아직도 못 느낀다. 어떻게 하면 질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냐. 네. 약간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반복적인 고민들을 듣다가 언젠가부터 그 섹스토이를 소개하는 그 문구 같은 데다가 이 섹스토이로 질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주는 문구는 빼버리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질 오르가즘이라는 게 여기서는 마치 그 왜 천여막 신화처럼 질막 그런 신화처럼 신화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실제로 어떤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도 어쨌든 여성이 오르가즘을 느끼는 중요한 핵심 기관은 클리토리스인데 이 클리토리스가 어쨌든 질 안쪽까지 뻗어져 있다 보니까 질을 통해서 내가 강력한 쾌감이나 오르가즘을 경험하는 소수의 사람도 있지만 그것 또한 클리토리스를 질을 통해서 자극하는 방법이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맞아요. 그게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교육가가 이제 미국 분인데 그분도 본인 책을 썼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질 오르가즘을 왜 제가 못 느낄까요? 라고 질문하는 여성들한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왜 나는 질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할까라고 질문하면 안 되고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질 오르가즘을 느낄까? 라고 설명해야 된다고. 팁을 얻으러 떠나야 된다. 그 정도로 질을 통해서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한다 하는 것 자체는 너무나도 이상한 게 아니라는 어떤 그런 얘기가 여기서 또 막 나오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떤 여성주의적인 섹스토이샵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너무 자연스럽게 많은 여성들이 자기 몸을 이해하고 성교육을 받고 내 몸에 대한 오해를 풀고 잘못된 낭설을 다시 재정비하고 이런 모든 걸 다 알게 되는 책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는. 저도 진짜 충격받았던 게 여기서 여성 오르가즘의 정치학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근데 이거 몰랐거든요. 이게 지그문트 프로이트까지 갈지도 몰랐고 이 양반이 그분이 제일 큰 문제야. 이 양반이 질 오르가즘이 건강한 여성의 섹슈얼리티의 필수라는 관념을 대중화시킨 사람인데 프로이트의 이론적 도식에서 클리토리스 오르가즘은 유아적 섹슈얼리티를 의미하지만 질 오르가즘은 여성의 성적 발달 과정에서 좀 더 성숙하고 따라서 바람직한 상태를 보여준다라고 하면서 이런 망발을 했습니다. 발달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여성성의 발현에 따라 클리토리스는 그 민감성과 중요성 모두를 질의 전부 혹은 일부 이양해야 한다라고 프로이트가 썼다고 하면서 프로이트는 삽입성교로 질 오르가즘에 도달하는 데 실패한 여성에게 정신의학적 개입이나 의료 조치를 요하는 상태인 불감증이라는 딱지를 붙였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 약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는 이론인데, 근데 어떤 불감증도 그렇거든요. 이제 불감증을 저는 불감증이라는 단어를 고등학교 때 처음 들었어요. 친구가 남자친구랑 첫 섹스를 하고 나서 저한테 이제 이성애자 친구였는데 자기가 불감증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둘이서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불감증이 뭔지도 잘 모르지만 근데 그러고 나서 피우다 운영하면서도 제가 불감증인 것 같은데요. 뭐 배우자랑 관계할 때 아니면 출산을 했는데도 오르가즘은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막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여성의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하는 걸 질병처럼 치부하는 이런 게 너무 고전적이라서 근데 대화를 해보면 책에서도 좀 그런 비슷한 내용이 언급이 되는데 그 제가 불감증인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대화를 해보면 그분이 불감증이 아니라 본인이 불감증이라고 느끼지 않을 만한 행위를 충분히 해보지 않은 거예요. 맞아. 다양한 자위를 하거나 내 몸을 좀 더 이해를 하거나 여러 가지 시도를 하거나 스스로 하는 게 어려울 때 기구라든지 파트너의 도움을 빌려보거나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내 몸의 어떤 숨은 그런 곳곳을 찾아가는 이런 경험을 아직 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걸 뭐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저희가 지금 녹음 전에 쌀국수를 먹었는데 쌀국수 먹고 무슨 별로 맛이 없네 하는데 넌 불감증이다. 미각이 불감증이야? 그러니까 레시피를 바꾸든가 더 맞아요. 맛있는 데를 가보든가. 맞아. 근데 그걸 맞아. 불감증이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되게 그러니까. 비슷하겠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납작하게 이렇게 엎드려 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 책에서 나오는 것 중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제 이 섹스토이 샵은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어떤 사람들이 방문하냐라고 했을 때 성지식을 얻으려고 성도구를 사려고 안심되는 말을 들으려고 확인을 받으려고 동지애를 느끼려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찾기 어려운 세상에서 공동체 소속되길 원해서 가게로 온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이게, 피우다도 그 쫓겨난 5평짜리 구 피우다 그 맞아요. 오프라인 샵에 그렇게 맨날 사람이 많고 맞아요. 근데 전 진짜 이게 너무 공감이 됐거든요. 김치도 나눠주고 거기 맞아요. 물건도 자꾸 맡기고 아니, 모여있고 진짜 피우다 왜 첫 번째 그 피우다 해방촌 매장은 말 그대로 진짜 어떻게 보면 방앗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래서 처음에는 고객이 무슨 질문을 하면 내가 이 여성에게 얼마나 퀄리티 있는 성적 정보를 제공하면서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얘기를 듣다 보면 이 사람이 하는 고민은 너무나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분은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닌 것 같다라고 저에게 얘기를 했을 때 당신이 알고 있는 게 아닌 게 맞아요라고 말할 사람이 그냥 필요했던 것뿐이구나.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에게 이게 사람들이 발류불안 정보를 얻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진짜 그 공동체처럼 진짜 같이 공감하고 같이 화낼 수 있고 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여성들한테는 사실 무엇보다 더 필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없다면 내가 나는 여자들이 클리토리스로 오르가즘을 느끼는 게 그게 성숙하지 않은 여성의 오르가즘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 하지만 미디어에서는 계속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나라고 고민을 할 때 이런 장소에서 당신이 알고 있는 게 정확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어떤 그 여성에게 일상에서 자기에 대한 좀 더 믿음을 키워주는 결국에는 그런 거랑 다 연결고리가 있어서 이렇게 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 밥은 잘 챙겨 먹었나요? 스스로를 사랑하는 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신을 식물처럼 돌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나를 돌보는 첫 번째 방법은 밥은 잘 먹는지, 잠은 충분히 자는지 생활 습관을 스스로 돌아보는 거예요. 가끔은 나를 위해 밥 한 끼를 예쁘게 차려 먹는 것처럼 나의 소소한 행복을 위해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전해주는 브랜드 테라브레스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입안 건강을 생각해 인공적인 화합을 제거하고 좋은 성분만 남겼습니다. 무알콜, 무색소, 무인공향료 성분으로 맵지 않고 순하지만 확실한 개운함을 느낄 수 있는 테라브레스. 국내 공식 총판 온누리 스토어에서 구매하시면 가장 좋은 혜택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딸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소중한 나의 치아 건강을 위해 테라브레스 가글로 하루 2번 상쾌하게 오래 지속되는 일상 속 행복을 느껴보세요. 올더 싱글레이디 싱글피플 여러분, 스포티파이와 함께하는 2023 비욘세 공개방송 티켓팅이 시작됩니다.
2023년 1월 7일 토요일 오후 6시에 서울 부가연 아트홀에서 진행되는 이번 공개방송 티켓은 12월 13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인터파크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선예매는 사전 대상자에 한해서 전날 진행될 예정이고요. 일반 예매는 12월 13일 화요일 오후 2시입니다. 행작가님, 짐송님과 함께하는 이번 공개방송은 공개방송의 타이틀 스폰서 글로벌 1위 음원 오디오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와 함께합니다. 스포티파이를 비롯한 비욘세의 든든한 서포터들이 관객분들을 위한 선물도 풍성하게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12월 13일 오후 2시부터 인터파크에서 예매하시고 티켓팅 이겨내시고 저희를 만나러 와주세요. 그럼 그때까지 일단 혼잔 사세요. 저도 피우다에 처음 갔을 때 이런 것들이 다 되게 생각이 나는데 여기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 왔을 때는 아는 사람이 나를 볼까봐 무서워서 어깨너머로 넘겨다 보다가 두 번째 왔을 때는 직원분이 작동법을 설명할 때 얼굴을 붉혔고 그 다음에는 아무데나 주차를 해버리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손님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피우다에 처음 들어갈 때 굉장히 저거랑 비슷한 얘기고 저는 이제 처음에 갔을 때는 이제 친구가 그 텐가 에그를 사겠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제 10,000원 안팎의 이런 걸 사기로 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갔더니 그 당시에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던 이제 언니가 열심히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서 그 뭐 우머나이저랑 이런 걸 보니까 이거 손에 한번 대보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랬던 거죠. 아, 나 이런 게 너무 재밌어. 기억을 못 하거든요. 처음엔 예 이렇게 하고 왔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물건 사러도 오고 방송 섭외하러도 오고 맞아. 친구 물건 사러도 오고 막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되면서 아마 섹스토이샵에 가는 사람들은 이 책에 나왔던 손님들이랑 되게 비슷한 경험을 할 거예요. 엄청 큰 용기를 가지고 여기에 딱 들어왔는데 여기서 책에서도 많은 그 사장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입구 쪽에서 앞에 물건 몇 개를 보면서 분위기를 파악하고 그 어떤 패턴을 나중에는 보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도 처음에는 뭔가 막 너무 신기해하면 내가 뭔가 이렇게 적절한 손님이 아니고 이 가게에도 실례일 거라는 느낌도 들지만 누가 봐도 너무 어색한 거예요. 너무 티가 날 거라는 걸 알면서도 괜히 이렇게 툭툭 치면서 이렇게 한 번씩 그러다가 나중에는 고민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얘기하고 하면서 처음에 그 아까 얘기했던 원더러스트 살 때 그때 생각이 나는데 자위할 때 이렇게 자극하는 걸 좋아하냐 저렇게 자극하는 걸 좋아하냐라고 했는데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생각하는 거지. 나는 어떻게 하는 걸 좋아하더라? 근데 내가 어떻게 하는 걸 좋아하더라를 알려면 자위를 많이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있으면서도 그거를 좀 세부적으로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고민하는 게 나중에 피우다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 아까 얘기했던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나는 그 뭐 기버가 아니라서 막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얘기도 이게 피우다가 구심점이 된 관계다 보니까 우리는 섹스 얘기할 때 그거에 대해서 누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 뭐 우리가 그런 사이는 아니잖아. 막 이렇게 얘기할 분위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가 강의하는 장소였다거나 그랬다면 이런 얘기를 많이 못했을 텐데 그쵸. 이게 판매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들 들어오자마자 되게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성해방을 쇼핑하는 곳이다. 해방촌에서 그런 얘기가 책에서도 나오는데 맞아. 해방촌에 나중에 이제 언니랑 친해지고 나서 맞아. 피우다 앞에 쇼핑. 있는 그 테이블에 이제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런 거를 실제로 진짜 많이 보게 되죠. 근데 그 성해방을 쇼핑하는 곳이라는 그 책의 문구가 저는 진짜 어느 정도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제가 그 이 책이 이제 한국에서 출판이 되고 나서 이제 번역본이 나오고 그 이 책과 관련해서 한국에서 여성들이 운영하는 섹스토이샵 사장님 3명이 모여서 하는 대담회를 갔었어요. 네, 그분들이 그 대담회를 이제 하게 된 이유도 이 책 때문이었는데 이 책을 보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질문 중에 이제 뭐 자기소개도 하고 이제 각각 똑같이 여성이 운영하지만 각자 이제 캐릭터는 다 다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제 너무 재밌었던 것 중 하나가 저랑 이제 은하선 토이즈라고 은하선님이랑 그 다음에 이제 릭스라는 곳 대표님이 이렇게 셋이서 대화를 했는데 릭스 대표님이 이태원 주민이셨더라고요. 근데 대화를 하면서
저희 피우다가 오픈한 지 5년 반 정도 됐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 근처에서 고등학교를 다녀갖고 네. 고등학교 때 지나가면서 피우다를 봤대요. 그래서 피우다를 보고 아, 저기 졸업하면은 꼭 성인이 되면 가보겠다. 어머. 그래서 나중에 진짜 성인이 돼서 네. 피우다 방문해서 제가 또 기억을 못 하는데 제가 막 설명을 해주고 뭐 이렇게 충전하고 사용하고 이런 걸 막 보여주고 그랬대요. 네. 그렇게 해서 섹스토이도 구매하고 막 이런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대담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잘 살았다 언니. 잘 너무 살았어. 뿌듯한 거예요. 진짜 잘 그래서 살았다. 오픈을 했을 때 되게 저한테 한번 연락을 하고 싶었대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너무 좀 감동이 컸던 부분 중 하나가 뭐였냐면 그 굿바이브레이션이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성 친화적인 시장을 열었던 그 선구자적인 그 분이 여성이 운영하는 섹스토이 샵을 하고 싶어하는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많이 줘요. 그분이 계속. 거의 약간 자기 후계자한테도 안 알려줄 것들을 진짜 많이 알려줘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 이야기가. 물건을 어디서 사는지 뭐 모든 것들 재정 상태까지 다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항상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결국에는 피우다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20대 더 젊은 친구들이 분명히 같은 사업을 하고 싶어 할 텐데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 파이 안에서 서로의 고객을 뺏기는 게 아니라 파이의 확장이다. 네. 왜냐하면 아직도 지금 이제 이렇게 저처럼 음란마귀가 신 이런 사람들은 우먼아이즈 세티스파이어가 뭔지 다 알고 있지만 네. 아직도 너무 많은 여성들이 클리토리스가 뭔지를 모르고 막 이런 고민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담에서 나온 질문 중에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이 사업을 하면서 좀 바뀌었다고 생각하냐? 여성의 어떤 그런 섹슈얼리티에 대해서 좀 더 이게 섹스 포지 좀 더 긍정화되고 네. 이런 것들을 느끼냐라고 했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여성들의 변화를 체감했다고 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처음에 매장을 오픈하고 물건을 진열을 했어요. 근데 네. 그것도 저희한테는 좀 큰 투자였어요. 왜냐하면 물건 하나의 가격들이 비싼데 이거를 열어놔야 되잖아요. 저희 사비로 물건을 사서. 네. 근데 업체들은 그때 당시에 이제 남성들이 운영하는 도매처가 거의 100%였어요. 근데 이제 그 업체들은 그냥 샘플은 무료로 주진 않았어요. 그럼 결국에는 그것도 사야 되니까. 그리고 또 신생업체니까. 맞아요. 저희 사비로 사거나 조금 친절한 곳은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거 만져보고 켜보고 이 경험을 꼭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걸 다 꺼내놨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좀 삽입형처럼 길쭉한 형태가 아니고 동글동글한 것들을 보면은 이거는 뭐예요? 이러면 제가 아 이거는 클리토리스를 자극할 때 쓰는 거예요 라고 하면 처음에 매장 오픈했을 때는 클리토리스 뭐 이렇게 좀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제가 겉에다 대고 쓰는 거예요 하면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5년이 넘었을 때 손님들의 반응은 클리토리스를 모르는 분은 잘 없어요. 근데 이제 아예 이제 손님들이 브랜드를 알고 여기 우먼아이즈 있어요 이렇게 하고 들어오는 경우도 꽤 많고 제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작은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거기서 큰 역할은 안 했지만 어느 정도의 역할은 했다고 생각해서 나는 뿌듯하다. 제가 이런 대답을 했는데 은하선 씨가 어떤 농담을 하냐면 그건 저희를 찾아오는 고객들이 너무 다 그런 고객들이라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아직 그런 게 아니겠냐. 아직도 이 세상에는 그런 걸 모르는 여성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저희끼리 막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책을 또 보니까 그래. 또 의지가 막 불끈불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우리가 되게 급속도로 친해진 그 계기가 큰 사건이 우리끼리 한 번씩 얘기하는 게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하는 프로그램에 언니를 섭외해서 언니가 거기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근데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공간을 넓혀나가는 게 굉장히 페미니즘적이다라는 생각을 그때 되게 많이 했는데 그때 팀이 2개가 있었어요. 셋마이웨이 팀이 있고 공항메이트 팀이 이제 있었고 그거를 제가 2개를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셋마이웨이에서 그런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얘기를 하자 자위 얘기를 하자 해가지고 언니를 이제 섭외를 하고 정말 멋진 분이야. 언니를 섭외하고 그 당시에 이제 담당해준 작가가 엄청 열심히 뭐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회의실에서 그 자료를 띄워놓고 거기가 이제 SBS 한복판에 있는 유리방으로 된 큰 회의실이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데였는데 거기서 아무도 이걸 너무 낄낄대거나 하지 않고
뭐 헤드가 돌아간다고 하니까 그거는 시연을 해야 될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들을 이제 같이 할 때 옆에 있는 다른 팀도 이제 같이 이야기를 이제 들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얘기를 되게 신나게 하고 나중에 편집하는 과정에서도 근데 이거는 클로즈업해서 한 번 더 보여줘야 될 것 같고 뭐 앞에 이 얘기는 꼭 들어가야 될 것 같고 핑거돔을 손에 끼워보는 게 있었으니까 그거는 꼭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이런 얘기를 그냥 되게 누군가 그걸 재미 삼아서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안 친할 수도 있는 사람들끼리 그 얘기를 쭉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만둘 때 그 잘로 디자이어를 선물해 준 것도 그렇고 그 다른 팀에 있는 공항메이트를 담당했던 친구 생일날 그 전에 그 얘기를 저희끼리 했었어가지고 피우다에 가서 제가 우머나이저를 사가지고 선물을 해줬었는데 맞아. 그게 이제 다 같이 있는 그 유리방으로 돼 있는 이제 회의실에서 같이 이제 선물을 해줬는데 누구 하나 그거를 약간 막 놀리거나 그러지 않고 와 좋겠다 이거 되게 좋은 거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뭔가 그걸 알고 있는 분위기가 이제 네.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때 거기 있었던 친구들이랑 나중에 사적으로 술 먹거나 할 일이 있을 때 그런 성적인 쾌락을 넘어서는 섹슈얼리티에 대한 서로의 좀 오랜 고민이나 좀 트라우마나 네. 약간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할 수 있었는데 그게 그만큼 우리가 엄청 친해져서가 아니고 이 관계를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 안전하다는 서로에 대한 믿음 같은 게 그때 생겼던 것 같아요. 너무 공감. 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똑같이 계속 그 팀이랑 거의 한 3년을 같이 일했는데 네. 그때가 급속도로 우리가 늘 페미니즘에 대한 얘기를 자주자주 하더라도 그게 한번 확 이렇게 급속도로 친해졌다. 우리가 서로가 편해졌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게 섹스토이에 대한 얘기를 다 같이 한 다음이었어가지고 그게 너무 엄청 감동적이야. 의미 있는 경험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정말 근데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저의 출연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 그 방송은 제가 아니라 섹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누가 출연을 해도 방송 결과가 좋았잖아요. 근데 그게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게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에게 필요한 목소리를 담는 기획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걸러낼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아니 지금 SBS에 딜도 20개 들고 가서 촬영하는데 내가 지금 될 일이냐고 그래서 속으로도 계속 걱정이고 이분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막 계속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기획 자체가 그냥 그 방송에 대한 피드백이 모든 걸 말해준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셔서 이거는 성교육이다. 이거는 여성이 섹스하자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성교육이다. 너무 도움이 됐다. 뭐 그동안 왜 한 번도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다. 고맙다. 그러니까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재정비를 하는 기회가 됐었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혼세님께서도 그 방송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더 좀 뭔가 연대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다는 게 그거 자체가 진짜 큰 의미인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게 있어요. 이 얘기까지 했으면 우리는 뭔 얘기를 못하게. 그러니까 맞아. 가끔 진짜 그런 생각하거든요. 와서 좀 고민을 털어놓거나 아니면은 얘기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어쨌든 좀 필요한 물건을 찾기 위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다 보면 개인적인 얘기를 막 손님들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늘 그런 생각을 하죠. 아 정말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아니면 이제 처음 본 사람, 얼굴만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남들한테 가족들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얘기를 하는 곳이 이런 곳이구나. 근데 확실히 그게 진짜 그만큼 증명하는 것 같아요. 여자들한테 그런 담론이 필요했다는 걸 더 증명해주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때도 농담으로 얘기하긴 했는데 그때 저희 집에 그 친구들이 이제 놀러 올 때 코스를 짜서 온 거예요. 이제 피우다를 찍고 어디를 찍고 이제 맞아. 그때 이제 아처를 샀던 친구가 나중에 사무실 한복판에서 작가님 근데 저는 그게 아프던데요? 라고 얘기해서 제발 조용히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해. 너무 크게 너무 큰 소리로. 그리고 내가 피우다 직원이 아닌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참고로 아처 굉장히 훌륭한 제품인데 이제 그 친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쵸. 네, 그랬던 거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속으로는 좀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되게 들떠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뭔가 사무실 한복판에서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어떤 그동안은
남성들한테만 일부 굉장히 남의 눈치라고는 1도 보지 않는 남성들끼리나 하던 어떤 그런 기행동이었었고 거기에서 사무실 한복판에서 그 이야기가 불편하더라도 여성 직원들은 약간 애매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그 얘기를 되게 못 들은 척하거나 아니면 웃어넘길 줄 알아야 이것도 사회생활이다라고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왔던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섹슈얼리티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게 참 그런 어떤 그런 진짜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카타르시스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아까 왜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 막 처음에 그 바이브레이터 원더러스트 살 때 막 이렇게 뭐 손으로 자위할 때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하냐 이런 걸 물어보게 된다. 근데 그런 거를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좀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이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당연히 여자들에게도 필요했던 과정인데 성적 주체로서 필요했던 과정이지만 여자들이 한 번도 그러지 못했던 이런 경험을 시작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맞아. 여기 왜 아까 책에 그 오늘 굿바이브레이션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 조하니 블랭크 창업자님이 만드신 굿바이브레이션스 그 저희도 시장 조사를 할 때 이제 굿바이브레이션을 여러 군데를 다녀왔었거든요. 근데 그냥 너무 그때는 피우달 오픈하기 전이니까 신기했어요. 몇 년도예요, 그게? 그게 2016년인가 그랬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막 사람들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약간 일반 옷 사거나 화장품 살 때 있죠. 올리브영 같은데. 이런 데 간 것처럼 뭐 여자 남자 할 거 없이 3, 4, 5 모여서 막 켜보고 주인 불러서 그 점원 불러서 물어보고 너무 자연스럽게 계산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너무 상상은 했지만 너무 신기했었거든요. 근데 그 굿바이브레이션의 그 대표분이 이제 여기 책에 보면은 그 블랭크라는 분이 이제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고객이 아무것도 사지 않은 채 가게를 나가도 이분이 전혀 개의치를 않았대요. 근데 맞아. 그러는 과정에서 가끔 이제 아내나 여자친구한테 바이브레이터를 주려고 이분들이 이제 들어와서 그 이제 블랭크가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아내분이 뭐 지금 자위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모르겠다고 대답을 많이 하는 거죠. 선물을 사러 왔는데 모르겠다고 대답을 하고 뭐 그분이 자위할 때 손을 사용하냐 아니면 바이브레이터를 쓰냐 이러면 또 그것도 잘 모르겠다 이러면은 그런 손님들한테 돌아가서 파트너랑 대화를 하고 그들이 어떤 물건을 좋아할지 알아보라고 먼저 이렇게 또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고 진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게 가능한가? 뭐든 일단 이거 사가보세요를 하면 매출을 올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보면서도 스스로도 진짜 또 한 번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돌아가서 파트너와 대화를 하고 다시 와서 좀 더 만족할 만한 제품을 사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제품을 사서 실패를 할 가능성이 훨씬 낮거든요. 그쵸. 근데 이분은 진짜 약간 이런 딜도파리의 진심이 아니었나. 그렇지. 네, 진짜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도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어떤 여자들이 섹스 관련한 사업을 했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하지만 소비자의 입장이나 아니면 그냥 여성 당사자의 입장에서도 내가 누릴 수 있는 섹슈얼리티의 한계나 어떤 내가 누릴 수 있는 섹슈얼리티의 환경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조하니 블랭크 얘기하다 보니까 전 정말 빵 터졌던 게 여기 조하니 블랭크 97년도에 이제 찍은 사진이 들어있는데 전 이거 보면서 이 바가지 머리에 환하게 웃는 어떤 이 사진이 너무 해맑아. 옛날에 쉐리 언니 아기 때 사진 봤던 거 중에 하나랑 되게 비슷해가지고 바가지 머리가 똑같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약간 히스토리도 쉐리 언니랑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일단 아버지부터 너무 웃깁니다. 아버지가 원래 그 선생님이었지만 피부과학에 기여를 하면서 보습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얻어서 보습의 아버지 이런 그 분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분 자체가 저희가 예전에 쉐리 언니 시리즈처럼 쉐리 언니가 별의별 특이한 경험을 되게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 굿바이브레이션스 창업자이신 조하니 블랭크 선생님께서는 인류학에 열정을 풀고 있다가 59년 대학 졸업한 다음에 1년 동안 세계 여행을 하고 침낭이랑 지갑만 갖고 기차를 타고 인도를 이제 여행하다가 무용 수업을 듣고 계속 이제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보통은 대학 졸업하고 바로 결혼하거나 석사 진학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기대가 많았는데 갑자기 이제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시아 연구 석사를 하고 지역사회 보건과 공중보건학 석사학위를 하고 그런데 가족계획 분야로 이제 취업을 했다가 피임을 둘러싼 공중보건 담론에 굉장히 비판적인 관점을 갖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굿바이브레이션스를 여는 것까지 가정환경이나 이런 다양한 경험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바가지 머리 체리 언니랑 그리고 해맑은 표정 해맑은 표정 그게 굉장히 좀 재밌더라고요. 근데 참 이게 그냥 정말 그 평범한 옆집 언니, 평범한 그냥 내 이웃이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섹스 이야기를 하는 그게 정말 진짜 중요한 지점인 것 같긴 해요. 예전에 이렇게 성 관련한 어떤 산업은 여성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간주가 오랫동안 되었고 물론 뭐 지금도 그렇기는 하지만 근데 사실 이 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 너무 평범한 맞아. 여성들이고 저 이번에 그 대담 갔을 때도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몰랐는데 실제로 그 은하선님께서는 그 딜도를 직접 만드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도 왜 직접 딜도를 만들고 아까 혼세님이 막 그 고양이 털 있을 수 있다 막 이런 얘기가 다들 고양이 키우고 약속이나 한 듯이 어떤 레즈비언 정체성의 고양이를 키우고 이런 것들이 참 재밌긴 한 것 같아요. 고양이 키우면서 하신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분도 굿바이브레이션스에서 일하다가 네, 그렇게 넘어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어떻게 보면은 참 굿바이브레이션이 큰일 많이 한 거죠. 맞아요. 되게 많은 여성들에게 여성이 해도 되는 일이라고 어떤 그런 발판을 마련해준 그런 섹스토이 회사인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이분이 굿바이브레이션스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그 레즈비언이 운영하는 실리콘 딜도 제조 회사인 빅센 크리에이션스를 만든 분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비샤라라는 분이 노스페이스에서도 일한 적이 있어서 품질이 일정한 제품을 잘 공급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을 또 가지고 있어가지고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게 다 연결되는 게. 그러면서 굉장히 어떤 에디슨의 이야기처럼 비자라는 실리콘과 몰드 제작을 체험하기 시작했고 몇 달 만에 집 부엌에서 딜도를 만들 수 있었다. 우리 집 부엌에서 세척하고 침실에 있는 내 침대에서 그걸 포장했다라고 하면서 포장지에 고양이 털이 묻어있다고 반품이 들어오기도 했어요. 가게를 따로 얻지를 않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되게 좀 재미있더라고요. 그 왜 베이블랜드도 이제 베이블랜드라는 그 섹스토이 여성 친화적인 섹스토이 샵도 마찬가지로 굿바이브레이션한테 컨설팅 도움을 받아서 $75를 주고 굿바이브레이션에 거의 모든 걸 다 배워서 재정 상태까지 모든 걸 다 배워서 베이블랜드라는 그 시애틀의 첫 번째 섹스토이 샵을 냈는데 그분들도 진열장을 쓰레기장에 버려진 가구를 가지고 와서 진열장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셰리한테. 이렇게 20대 중반에 이제 막 대학 졸업하고 막 이런 분들이 어떻게 창업을 할 돈이 있어서 너네는 보증금이 없어? 제가 물어봤어요. 갑자기 이제 그 어떤 실무적인 대안이. 셰리가 이러면서 뭐 저희는 막 몇 천씩 보증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보증금이 없고 자기들은 그 뭐 이렇게 여유 있는 월세 있죠. 2달치 뭐 이렇게만 주면 가게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대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쓰레기장에 버려진 가구에 이렇게 진열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블랜드를 방문한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이런 쾌적한 환경에서 여자들이 섹스토이를 살 수 있다는데 감동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열악했던 거예요. 여성들을 위한 어떤 섹스토이 샵을 하고 있는 곳들이. 그래서 그런 게 진짜 약간 새록새록 저희가 오프라인 피우다 그 오프라인 매장을 몇 년 동안 운영하다가 지금 운영을 안 한 지 6개월을 넘었고 여러분 참 새로운 가게를 얻었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하기에 적절한 회장 여러분 미안 자다 깨가지고 나중에 이제 또 그 다시 오픈을 하면 아마 또 비욘세의 광고를 한번 하지 않을까. 근데 그 새로운 가게를 얻었는데
어떤 그 가게를 얻거나 이런 과정에서도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잖아요. 얻을 수 맞아. 없는 위치도 있고 뭐 주변 사람이 반대하거나 건물주인이 반대를 하거나 아니면 또 경제적인 부분과도 부딪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이 여성분들이 막 그 사업을 했던 이 얘기들을 보면서 좀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책에 관해서 네. 얘기를 하고 할 수 있었던 게 진짜 개인적 성장에 이거 이제 그전에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성적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조금 있었는데 그런 걸 떠나서 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여성 자영업자로서도 조금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이 책 한 권 때문에. 네, 되게 정말 재밌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 하잖아요. 언니가 여기 가게 얻을 때 겪었던 것처럼 여기에 나온 사장님들도 그런 뭐 구청 직원이나 이런 맞아요. 사람들이 나오면 이걸 섹스토이 샵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것은 어떤 성교육이랑 이런 거에 기여하고 여성 친화적인 이런 공간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 맞아요. 게 그동안에 만들었던 남성 위주의 되게 어둑어둑하고 그랬던 곳이랑 다르다는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어떤 데는 그런 허가를 받으려면은 전체 제품의 25%만 뭐 성 관련된 거를 이렇게 놔야 된다거나 막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나하나씩 바꿔나가면서 여기까지 온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게 앞부분을 좀 읽었을 때는 학술적인 얘기들도 많고 히스토리가 많은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되게 인터뷰북이나 에세이 여러 명의 에세이를 이제 이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저는 특히 그 초반부터 굉장히 좀 흥미롭고 재밌었던 거는 70년대에 했었던 이 베티 도슨 선생님의 베티 도슨님. 베티 도슨이라는 또 대단한 분이 또 맞아요. 계시는데 이제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위 워크숍을 하시는 이거를 70년대에 하셨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본인의 외성기를 봐야 된다. 생식기가 얼마나 다양한지를 좀 봐야 된다.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자위나 자기 섹슈얼리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어렵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슬라이드 쇼를 하셨다고. 맞아요. 이따만 슬라이드 쇼를 하면서 이건 고전적인 보지예요. 다른 이미지를 가리키면 이건 바로크적인 보지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이제 크게 확대된 거를 이걸 1970년대 제가 태어나기 한 10년 전에 했다는 것이 우리 모두 지금 서랍 옆에 있는 딜도가 우리 집에 들어오기까지 많은 여성에게 빚지고 있다. 그러니까요. 아 진짜 좋은 말이다. 저도 우리는 막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많이 안 할 때 이런 사업을 했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저희는 진짜 이런 분들 통해서 그 사업 아이템을 얻고 그게 한국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좀 길어져서 제가 아까부터 이게 책과 상관이 없어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했었는데 아마 방송을 예전에 비욘세 들으면서 들은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처음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저의 파트너인 이제 미국인이 이 여성 친화적인 섹스토이 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 섹스토이 샵 이렇게 했을 때 어둡고 침침하고 구석에 있고 거미줄 쳐져 있고 여성들이 가기는 좀 무서운 이런 성인용품 샵을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곧바로 저한테 이제 파트너가 뭐라고 했냐면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다 하면서 본인의 경험을 얘기를 해줬는데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본 섹스토이 샵은 들어가기도 민망했고 바닥에 카페트에 얼룩이 엄청 많고 졸려 보이는 남자 직원이 있고 모든 바이브레이터에 먼지가 가득 쌓여서 패키지가 열려있지도 않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사고 도망가듯이 나갔대요. 그러다가 우연히 덴버라는 곳에서 북가든이라는 여성주의 책을 파는 공간에 갔는데 그 공간에 커튼이 있고 19세 이상만 들어올 수 있다 해서 그 안에 들어갔더니 경쾌한 음악이 흐르고 거기에 딜도가 있고 섹스토이가 있고 이 섹스토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 있고 그리고 앉아서 볼 수 있는 테이블이 있고 그거를 보고 아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성적 즐거움을 위해서 쇼핑을 할 때 이런 환경에서 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처음 느낀 거예요. 그게 이제 엄청 강력한 경험이었고 한국에 왔을 때 한국에서도 여성들이 그렇게 쇼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사실 그 뒷 배경에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었고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그 베티 도슨 같은 경우에도 또 셰리의 TMI가 나가는데 셰리 제가 이미 대담회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얘기 허락받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셰리는
누구도 여자들한테 자위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잖아요. 처음으로 그 베티 도슨이 쓴 섹스 폴 원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그 책이 그냥 일반적인 해부학적인 거나 여성에 대해서 어떤 성교육 책은 많았지만 실제로 여성이 성적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자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은 없을 때 베티 도슨이 쓴 책이에요. 네. 근데 셰리가 그 책을 사서 베티 도슨이 시키는 그대로 해서 그 생애 첫 오르가즘을 그렇게 느꼈대요. 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빚졌다는 말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선구자적인 분들이 있었고 그렇게 하다가 그런 분들의 영향을 받은 이 미국인 셰리가 어쩌다 한국에서 살게 되면서 한국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또 생각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저희는 피우다를 오픈하게 되었고 대단한 사실, 여정이다. 그러니까요. 정말 너무 감동적이지 여정이야. 않아요? 그게 정말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뭐 셰리 언니 얘기도 했지만 예전에 셰리 언니가 그 영노자랑 같이 했던 섹스워크숍에서도 그런 어머니 얘기도 해주고 약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바가지 머리가 굉장히 어린 시절과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굿바이브레이션스의 그 조하니 블랭크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도 되게 재밌었어요. 이분도 저랑 똑같이 삽입선교를 경험하기 전에는 자위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여자가 자위한다는 걸 전혀 몰랐고 책에는 남자가 몽정하고 자위하는 것만 나와서 그게 되게 몰랐다. 그래서 몇 년 뒤에 자위를 하고 몇 년 뒤에 엄마한테 이분이 물어봤다는 얘기가 나와요. 왜 나랑 여동생한테는 자위에 대해서 안 알려줬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냥 너나 네 동생이 늘 하고 사는 줄 알았지. 다 그러지 않니? 라고 얘기했다는 것도 어떤 가풍이나 여러모로 굉장히 비슷하다. 그러니까. 아니 저도 너무 웃기다. 아니 그 너무 이런 게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진짜 그래서 그 빚졌다는 말이 전 공감이 많이 되네요. 어떻게 보면은 얼굴도 한 번도 정말 베티 도슨 사망 그 소식을 접하고 너무 진짜 약간 개인적으로 아는 분을 잃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의 내가 지금 오늘 누리고 있는 어떤 사람마다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어떤 성적 즐거움이나 성에 대한 정보들이 있기까지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진짜 이렇게 정말 노력을 했다는 거를 한번 또 이 책을 통해서 기억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굿바이브레이션스가 나중에 사업이 엄청 커져가지고 뭐 매각이 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기분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게 너무 이해가 가고도 남는 일인 것 같아요. 그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좀 약간 정신 차리게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똑바로 사업해야겠다. 정신 똑띠 차려야 이분들이 되겠다. 못했다는 게 아니라 좀 애석하긴 했어요. 결국에는 그 매각을 했던 회사가 제가 예전에 베이블랜이 매각됐다는 얘기 뉴스 듣고도 굉장히 막 혼자서 괜히 그렇게 부모 잃은 것처럼 그런 속상함을 많이 느꼈었는데 근데 이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이 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진입장벽을 낮추고 도와주고 이렇게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이 사업체를 사들인 회사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남성의 시각에서 그런 어떤 섹스토이샵을 운영했던 분들이라는 게 개인적으로 좀 속상하기도 했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정신 차리고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저도 일을 하면서 아직은 조금 변두리에서 조그맣게 하는 느낌이지만 늘 그래도 뭐 단 한 사람이라도 어떤 누군가에게 여성에게 직업을 제공할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한 뿌듯함 그런 것들이 항상 있었었는데 결국에는 같이 꾸준히 잘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아마 그래서 많은 여성 사업자분들이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계속 나오는 그 고민이 뭐냐면 베이브랜드에서 그랬는지 굿바이브레이션스에서 그랬었는지 모르겠는데 판매원을 판매원이라고 하지 않고 성교육 강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그쪽으로 하는 일이 훨씬 더 많다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래도 결국은 판매원이다라는 거를 구성원들이랑 다 같이 자각해야 되는 시기가 오는데 그렇게 안 하면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게 할 것인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남편이 그래서 뭐 아내분은 어떻게 자위를 하나요라고 했을 때 일단 이걸 사가서 한번 해보시고 뭐 안 맞으면 다른 걸 사러 오세요라고 하지 않고
돌려보냈던 그런 시절들이 있는데 그래도 나중에는 이게 계속해서 성장하고 그리고 내 직원을 먹여 살리려면은 계속 사업적인 선택을 그럼요. 해야 되는데 어떤 가치를 굉장히 중시하고 그걸 구성원이랑 공유했던 사람들이 이걸 어느 순간에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아가지고 아마 그런 약간 이윤 창출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네.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기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 분들한테는 이 책에서 알려주는 뭐 시행착오나 아니면 성공 사례나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그럴 들더라고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요 안에서도 딜도 만드는 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이랬는데 저는 이 와중에도 이제 슬슬 아까 언니가 예전에 그런 번더고추 딜도를 태워보자 했던 때처럼 번더고추 너무 재밌다.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요즘은 당연히 그런 환경적인 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면서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해나가고 있다 이런 인터뷰가 나오는데 그중에 너무 빵 터졌던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는 가능한 한 질 좋고 오래가고 아무렇게나 수입되지 않은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우리의 섹스 발자국을 최소화할 수 있다. 탄소 발자국처럼 섹스 발자국을 참 다들 이런 거에 꽂혀가지고 또 이제 인덱스를 붙여놓고 아니 근데 너무 재미있다. 되게 광고 방식들이 재밌지 않았어요? 네. 이렇게 막 아까도 그 얘기 잠깐 했었는데 막 총알 모양의 이렇게 블랙 바이브레이터 네. 그 잡지에다가 이렇게 광고 문구 넣었는데 막 그게 약간 로켓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는 나사가 인공위성을 쏜 거보다 더 많은 오르가즘을 쏜 바이브레이터 막 이런. 그래서 뭐 섹스퍼트 이런 분들부터 시작해서 그런 말장난하는 것들도 너무 웃기고 그런 유의 같은 것도 재밌어서 전체적으로는 좀 너무 진지한 얘기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너무 야하고 재밌는 얘기 정말 많고 시덥잖은 농담 같은 얘기들도 너무 많고 책 한 권에 어떻게 보면은 진짜 어떤 여성의 섹슈얼리티 그냥 또 섹스 성 관련한 사업, 자영업자 이야기, 여성 사업가 이야기 모든 걸 다 담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여성들이 그 다음에 올 여성들을 생각하면서 연대해서 여기까지 오는가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놀랬던 게 예전에는 아주 옛날에는 바이브레이터에 대한 그 효능 같은 것도 직접적으로 말을 못 해가지고 효능이라는 말이 너무 재밌어요. 약간 이게 약초의 효능 약초처럼 뭐 그 어떤 붕어의 기술 얘기하듯이 그거를 직접적으로 말을 못했다 얘기하면서 20세기 초 광고주들은 내숭을 떨었다. 바이브레이터의 성적 기능을 암시하면서도 감추기 위해서 돌려 말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해요. 장기간 병자나 다름없는 상태로 축 처져 지내던 남녀가 새 삶을 열어줄 건강과 흘러넘치는 활력을 회복할 수 있을 거다. 라고 얘기했다고. 그냥 문구에서 확신이 느껴지는. 확신이 느껴지는. 뭔가 이 얘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그렇게 될 것이다. 마치 복분자가 이제 그 복분자여가지고 그 분이 그릇이잖아요. 오줌빨 때문에 이게 엎어질 만큼의 활력이 있어서 복분자. 아 진짜요? 라는 얘기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때랑 비슷하게 역시 이런 성적인 얘기를 돌려 할 때는 우린 그런 활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읽을 수 있어서 되게 좀 재미있었어요 보면서. 그죠? 진짜 재밌게 읽었어요 저도. 막 성과 활력이라는 단어를 같이 쓰는 걸 또 우리가 언제 책을 통해서 스태미너 너무 이런 막 그 제목들도 뭐 섹스 이야기를 해보자 했는데 섹이 쌍시옷이야. 섹 그리고 그 하이픈 같은 그러니까 섹스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그 출판사의 어떤 편집 과정과 번역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지가 느껴지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여기 이 문구도 되게 좋네요. 그 섹슈얼리티와 대중문화의 관계에 흥미가 있었던 나는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사적 공간의 프라이버시로 격화되지 않고 공적 존재로 당당하게 인정받는 그렇죠. 공간과 장소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었다. 저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맞아, 너무 멋진 분이야. 그리고 저는 이게 어떤 지금까지 책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저자분이 굉장한 어떤 투머치 토커 우리와 비슷한 투머치 토커여가지고 책 두께가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책 두께도 말해주고 있고 거의 마지막에 맞아. 그 시상식 수상소감으로 치면은 앞에서 그 PD가 나와서 이제 돌리면서 빨리 그만하세요. 해라 길다 이렇게 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에게 그 고마움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거의 그거에 뭐 몇 장을 할애해서 근데 그럴 만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작업이 거의 30년 동안 맞아. 이루어진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좀 이해가 돼서 이거를 일일이 이제 쭉쭉쭉쭉 이제 읽고 막 이것도 감사하다 저것도 감사하다라고 하시면서 심지어 에밀리 웨스트와 케빈 앤더슨이 매사추세츠주 서부에서 내게 베풀어준 우정, 음식, 술에 감사한다. 술에 감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남편에게도 비슷한 사람 같아, 감사하고 그다음에 우리 고양이, 뭐 버디, 마마켓, CC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아, 정말 사랑이 많은 분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지금 몇 장이 지나면 번역하신 조은의 번역자님마저도 번역 과정에서 받은 많은 도움을 주어진 지면에 모두 열거할 수 없어 죄송한 마음으로 일부만 언급하고자 합니다라고 해놓고서 바로 뒤에 제 반려동물인 동거 고양이 둘리는 사람은 다 생략해놓고 둘리는 언제나 더 없는 위로와 사랑을 베풀어 번역을 계속할 힘을 주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나 같아도 인간 모두를 생략하더라도 왜냐면 지금 그 공개방송 프로필에 마저도 김정원은 올라가 있습니다. 너무 웃겨. 그리고 여기에서 밝혀주셨더라고요. 이걸 임세연 편집자님이 이 책의 한국어판이 존재해야 한다고 아마도 이 세상에서 제일 처음으로 결심하신 기획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아까 언니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피우다가 생기고 바이브레이터 하나가 누군가의 침실로 가기까지 되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생해줬다는 거를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조은혜 번역가님도 한국에서 페미니스트 섹스 포지티비티를 다루는 책이 출판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길을 열어주신 많은 글쟁이들 덕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영감을 줬던 수많은 어떤 책을 쓰셨던 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되게 다 읽어드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감동적인 문장들이 역자의 말에서도 너무 많은데 이미 너무 많이 읽어서 많이 읽었었어 우리. 혼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나도 읽어주면서 좀 우리 너무 많이 읽었나? 좀 혼날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마지막으로 책에 대해서 한 문구만 더 읽어도 될까요? 난리 났네.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섹스 포지티브 소매업자들이 사회운동가를 겸업하고 상품이 해방의 도구로 규정되며 소비자는 오르가즘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약속을 믿고 기꺼이 돈을 지불하는 세상에 관한 책이다 라고 이분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정말 어떤 여성이 성에 관한 목소리를 냈을 때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유쾌하게 또 되게 진지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리고 번역이 너무 잘 됐어 일단. 번역이 정말 잘 돼 있고 여기서 엄청 애정이 느껴지는 게 중간중간에 그 굵은 글씨 처리를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추정하기로는 아마 그거를 원래 영어로 되어 있었던 원문에서는 그 대문자로 표기가 됐던 부분을 한국어로는 굵은 글씨로 하지 않았을까 싶은 게 영어 같은 경우에는 뭔가 힘줘서 말하는 거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는데 그렇다고 그걸 이제 따옴표로 처리하자니 원문에서 인용구가 아니었던 걸 그렇게 바꿀 수는 없고 근데 그 강조했던 부분은 살리고 싶고 해서 많은 고민을 거치신 것 같아서 맞아요. 그냥 책을 볼 때도 이걸 편집하신 분들이랑 번역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많이 했는지 그리고 번역할 때 우리도 모르게 어떤 그 약간 뭐 젠더나 이런 걸 표현을 할 때 그 언어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이거를 여성형으로 바꾸고 남성형으로 바꾸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역자주 같은 거에 대해서도 그런 거를 쭉 보면 되게 많이 고민을 해서 정성스럽게 작업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그런 어떤 고민의 흔적이 나온 이런 좋은 결과물 때문에 읽으면서도 더 기분이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이제 원서로는 되게 좋은 책인데 번역이 좀 아쉬운 책들도 있는데 맞아요. 정말 그런 어떤 정말 고생한 흔적이 많이 느껴지는 책인 것 같아요. 한 개만 더
슛. 한 개만 더. 여기 그 저자분이 마지막쯤에 얘기하신 건데 네. 페미니스트 기업들은 수많은 여성과 남성의 침실의 성적 혁명을 일으키는 데 성공했다. 그 사람들은 어쩌면 정치적 시위나 섹슈얼리티 컨퍼런스에 참석할 일이 없었을. 하지만 성 지식이나 성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일은 편하게 어쩌면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이들일 것이다. 페미니스트 섹스토이 샵들은 페미니즘 정치학과 시장문화, 사회운동과 자본주의 그리고 사회 변혁과 수익성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직접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진짜 그런 열망을 엄청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뭔가 남성과 섹스할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페미니즘을 어떤 엄청난 정치적인 선택이라거나 되게 거창한 것이라고도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제 일상에서 제일 반페미니즘적인 장소가 파트너와 함께하는 침대라고 늘 되게 오랫동안 생각했어서 네. 그런 괴리를 되게 많이 느낀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그리고 이건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어. 그리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느끼고 예전에 어떤 팟캐스트였나 어떤 콘텐츠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내였나 여자친구였나? 그 바이브레이터를 선물해 줬는데 이거는 나랑 같이 있을 때만 썼으면 좋겠어가지고 그거를 숨겨놨다. 근데 이걸 어디다 숨겼을까요? 라고 빨리 찾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글을 보면서 그때는 그냥 깔깔대면서 웃었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바이브레이터를 선물하는 과정에서조차도 내가 너에게 줄 때만 쓸 수 있는 성적인 쾌락 네. 이렇게 너에게 허락할게. 내가 너한테 허락할 때만 줄 수 있고 너의 성적인 어떤 즐거움은 나랑 함께 할 때만 누릴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우리 거지 네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 같은 결국은 그런 맥락에서 생각한 게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저한테는 되게 오랫동안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거이기도 하고 여전히 많이 생각해보고 싶은 문제이기도 하고 그랬어가지고 공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싶어요. 너무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진짜 여성이 어떤 성을 향유하는 방식에 있어서 네. 자위가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거를 진짜 네. 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네요. 그게 기억이 나거든요. 예전에 그리디 크리스마스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제가 누군가랑 섹스를 할 때 콘돔을 뭐 끼우게 하는 것도 뭐 헤테로섹스에서는 되게 피곤한 일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저는 그 순간을 기억하고 제가 처음으로 상대방이 콘돔을 꺼내려고 할 때 나 내가 쓰는 콘돔이 따로 있어 라고 하면서 서랍에서 이브 콘돔을 꺼냈던 순간을 되게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그리디 크리스마스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내 몸에 맞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제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론 남성이 콘돔을 챙겨야 되는 거 그런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제품군을 고를 때 나의 기호 그 안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나는 이 콘돔을 좋아하고 나는 이런 자세를 좋아하고 이렇게 해주는 걸 좋아해 아니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심지어 책 안에서 어떤 수많은 이성애자 여성이 남성 파트너의 항문에 삽입을 해보고 싶은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되게 생각도 못했던 재미있는 지점이다라고 느꼈는데 그런 이야기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장소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앞으로 피우다 경영에 여러 가지 난관이 있겠지만 이겨내시기 바란다.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를 마지막. 너무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 네. 굉장히 또 시적절하게 만난 책이라서 오히려 더 고맙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방송에 나와서 책 이야기를 해야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책은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는 것과 제가 이 책에서 빼먹고 싶은 거 그리고 이제 청취자들과 공유하고 싶은 부분이 되게 다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읽다 보니까 별로 다르지 않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조금 어떤 전반적으로는 저 개인적으로는 진짜 재정비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저도 이거는 섹스토이샵에 대한 얘기지만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게 팟캐스트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앞부분에서 그 굿바이브레이션스가 조건 없이 노하우를 알려주고 막 도와주고 막 이거 해, 이 사업해, 가게를 열어라고 했던 게 어떤 면에선 되게 대단하다라고 느끼면서도 저도 주변에 지금 팟캐스트를 하고 싶다라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생길 때마다 엄청 부추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보다 먼저 팟캐스트를 했던 셀럽맨님이 엄청나게 많은 노하우를 우리가 친해진 다음에
제가 처음에 공개 방송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도 너 그거 일일이 싸고 하는 거 시간 진짜 많이 걸린다. 이것도 해야 된다라고 해주는 것도 그렇고 저도 공개 방송 준비하면서 예매 사이트랑 계약한 얘기나 이런 걸 실시간으로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 선의가 엄청나게 서로서로 고마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그게 지금 팟캐스트 시장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한 게 어떤 사람들은 아니 비욘세가 더 잘 되면 더 많이 이걸 가져갈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정말 팟캐스트 순위 리스트를 보시고 거기에 남성 팟캐스터들이 얼마나 높은 순위에 많은지를 한번 보시면 전혀 그럴 상황이 아니다 우리는. 그거는 진짜 굿바이브레이션스가 나중에 엄청나게 커지고 나서 이게 영업기밀로 이제 더 이상 돌리지 않으면 뭐 베이브랜드도 그렇고 더 이상 예전처럼 공유할 수 없게 되었다가 될 정도로 시장이 커진 다음의 이야기인 것이지 지금은 정말 누구든 팟캐스트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그것도 공감이 많이 됐고 이 안에서 여성들은 돈 버는 거에 대해서 너무 서로서로 도와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좀 선한 일은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걸 어떻게 수익화를 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고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를 죄책감을 많이 느낀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 저희도 똑같이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다른 팟캐스터한테 얘기를 할 때는 아니지 그거는 그 정도는 해야지 그 정도는 받아야지 왜냐면 이걸 지속을 해야 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상 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스스로도 있어가지고 저도 되게 배울 점이 많기도 하고 뭔가 창작자분들도 워낙 많은 샘플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 정도는 반드시 공명하는 지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지금 저희 녹음을 얼마나 했죠? 2시간 했는데 이겨내야지. 거의 이제 끝내야 되는데 네.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떤 예전에 이거는 이제 혼세님한테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옛날에 이제 혼세님이 그때 저희가 아마 그 에피소드가 피우다 뭐 몇 주년 기념인가 4주년 기념 그랬는데 특집 한번 했어요. 그때 이제 혼세님이 제 소개를 할 때 뭐 해방촌 딜도파리 콘돔파리 파리 피플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는데 맞아요. 저는 그 소개가 너무 재밌기도 하고 저의 어떤 그런 자영업자 정체성을 잘 표현해줘서 그 뒤로 이제 제가 저를 소개를 할 때도 그렇게 소개를 많이 해왔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좀 다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중년 딜도파리 여성으로서 앞으로 저희를 만나는 사람들이 조금 더 그런 책에서 나온 것처럼 성적 대상화가 아닌 성적 주체가 되는 데 대해서 어떤 디딤돌이 될 수 있게 저희도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마지막으로 소개를 이제 간략하게 해드리자면 말씀드린 대로 린코멜라 님이 지은 책이고요. 네. 조은혜 역자님이 이제 옮겨주셨고 아까 얘기했던 임세연 편집자님, 한희영 편집자님, 이정신 편집자님 해주셨고 그리고 디자인이 되게 예뻐요. 책 커버 디자인이 피우다에 있는 알록달록 어떤 그 딜도들과 그러니까 이거 얼핏 보면 진짜 토이처럼 너무 해서 예뻐. 표지가 진짜 너무너무 예쁜데 이거는 표지 그림은 조재성님이 맡아주셨고 전체 디자인을 조한을 디자이너님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마케팅을 해주신 분이 이제 신현경님 마케터님이 연락을 주셨는데 비욘세 청취자라고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반가웠고 그리고 신현경 제 마음속의 신현경 IBK 기업은행 주장님이 신현경님입니다. 저희 또 이렇게 천재 리베로 예, 기생전 배구 천재 대단하다. 리베로 진짜 저희 신 주장님 제가 정말 존경하는 저희 주장님인데 동명이인이어서 역시 큰일은 신현경들이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아니 무슨 연결성이야 계열성이 중요합니다. 정말 신현경, 김현경, 영경이들이랑 정말 아니 대단하다. 계열성 어쩔 거야.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IBK 기업은행 신현경 주장님 오늘도 몸 조심하시고 늘 제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5월의 봄 마케터님도 늘 건강한 책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래 항상 소감을 물어보지만은 오늘은 여러분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네. 저희가 너무 꽉꽉 채워서 끝내자. 얘기해가지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피켓팅
이겨내시기 바라면서 말하면서 너무 민망한 게 진짜 피켓팅이 될까? 안 나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자꾸 주변에서 모두가 기다리고 있으니 쓸데없는 걱정하시지 마시고 굿즈나 빨리 만드시길. 네, 여러분들 이겨내시기를 바라면서 바이브레이터의 나라 많이 사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책팔이 네,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 얘기를 받고 있어요. 여자를 돕는 여자들이라는 책을 다음 주에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여러분들을 도운, 나를 도운 여자들에 대한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뭐 많은 여자분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뭐 저희 IBK은행의 신영경 주장님을 포함해서 여자를 돕는 여자들 세상에 너무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이분들 얘기를 사연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BHONSES@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에 같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저희가 지금 12월 9일 금요일에 듣고 계시는데 양심 없게도 저희가 12월 10일 정오까지만 사연을 받고 있어서 빨리 BHONSES@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정원 씨가 자꾸 저 말하고 있는데 옆에서 얼굴을 밀어가지고 앞에서 언니가 사진 촬영을 하는 소리가 살짝 죄송해요. 들어가는데 너무 귀여워서 안 찍을 수가 없었어. 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해서 냅뒀습니다. 미안해요. 네, 그러면 마무리 진짜로 해볼까요? 네. 올더 싱글레이디 싱글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혼세.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여자를 돕는 여자들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